세상은 넓고 볼 것은 많다. 스마트폰부터 TV, PC, 영화관 그리고 콘솔까지 화면이 달린 것은 얕지만 넓게 대충 주워 섬기고 보는 방송. 화요 중독된 모든 화중인들을 위한 방송. 화요 중독입니다. 자, 이번 순서는 화면 중독의 메인 코너 화면의 난장판 시간입니다. 화면 중독 146회 화면의 난장판 시간에 다뤄볼 영화는 서치2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오늘은 이제 김수풀이 없으니까 헛소리 없이 제가 영화 소개로 바로 하지만 정닥터 쪽에는 있으니까 기대하십시오. 그걸 왜 준비하는 거야? 굉장히 편파적이군요. 이렇게 이제 일단 저는 깔끔하게 영화 소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서치2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1편이 있었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영재는 사실 이제 미싱으로 나왔습니다. 아, 맞습니다. 영재는 이제 원래 서치1이 영어 제목상으로도 이제 서칭이었습니다. 서칭이었고 요번에 2편은 이제 미싱으로 이렇게 이제 각각 네네. 다른 제목으로 나왔는데 이제 저희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네네. 이제 아무래도 세계관이 이어지다 보니까 서치2로 음. 그냥 깔끔하고 알기 쉽게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각본과 감독의 이제 윌 메릭, 닉 존슨 1편이랑 이제 그 감독님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아, 네. 원안에 이제 세브 오헤니언 아나시 차칸티 1편의 감독이었죠. 아나시 차칸티 감독이 이제 원안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번역에는 이제 황석희 번역가님이 번역을 음.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네. 뭔가 번역이 찰지다 그렇게 말씀. 믿고 보는 네, 황석희 번역가님. 네. 그리고 이제 개봉일은 이제 미국에서 이제 2023년 1월 20일에 개봉을 했고요.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2023년 2월 22일 홍대에 이제 개봉을 했습니다. 네. 아, 콩데이. 네네. 네. 예, 상영 시간은 이제 총 이제 111분으로 1시간 50분 정도 이제 딱 적당한 길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작비는 이게 700만 달러가 들었다고 합니다. 아하. 근데 1편이 이제 100만 달러도 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아하, 그렇죠. 거의 이제 뭐 중소규모로 이제 영화를 찍었었는데 거의 네네. 한 8배나 증가한 제작비. 요번에 그래서 음. 스케일도 1편보다 더 커진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이제 700만 달러면은 이제 헐리우드의 상업 영화로서는 굉장히 이제 적은 금액이죠. 맞습니다. 네. 가성비 좋다. 네. 네. 그리고 이제 2018년 개봉한 서치 후속편이긴 한데 어쨌든 세계관을 공유하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뭐 네. 이렇게 캐릭터가 이제 이어진다거나 뭐 아, 그런 것들은 그렇죠. 없이 그냥 세계만 없이. 갖고 형식만 같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뭐 전작이 이제 PC나 SNS, IT 기기를 이용한 화면으로 구성된 연출로 굉장히 이제 신선하다는 평가를 많이 아, 받았었죠. 굉장히 파격적이었죠. 파격적인 맞습니다. 형식으로. 예. 네. 그래서 이제 뭐 SNS 시대에 뭐 이제 새로운 스릴러라는 뭐 그런 평들을 받고 그렇게 네. 이제 좋은 평가를 얻었던 1편. 그리고 이제 전작의 이제 아버지가 이제 실종된 딸을 찾는 내용인데 이번 작은 또 바뀌어서 실종된 네. 엄마를 찾는 딸의 얘기 뭐 그렇게 아, 네. 진행이 됩니다. 등장 인물의 경우에는 이제 주인공인 준 알렌, 이제 준버그 역의 네. 스톰 리드, 그리고 이제 그레이스 알렌, 준의 엄마죠. 이제 네. 니아 롱, 이름 니아 롱이시더라고요. 네네. 어디가 길지? 근데 전반 참 미안해요. 저는 안 웃었습니다. 웃었어. 이걸로 아, 써버렸네 내가. 전반적으로 말씀.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네네. 사과 부탁드립니다. 네네, 죄송합니다. 청자분들. 네네. 저런 썩은 개그에 제가 웃게 되다니 정말 자괴감이 느껴지는군요. 네네. 계속하시죠. 제가 이겼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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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하비에르 라모스, 이제 준의 이제 엄마 찾는 과정에서 이제 콜롬비아 현지의 심부름센터 직원. 아, 맞습니다. 그 배우로 네. 이제 조아킴 드 알메이다 배우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레이스의 이제 새로운 남자친구 역인 이제 케빈 린 역의 이제 켄 렁. 그리고 이제 헤더 다모아, 이제 준의 엄마 친구, 직업은 변호사로 나오는 맞습니다. 친구죠. 네네. 이제 에이미 랭켄더, 네. 랜데커, 랜데커. 랜데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이제 국뽕을 외칠 수 있는 이제 하하. 일라이저 박, 이제 FBI 요원으로 나오죠. 네. 그 다니엘 헤니 역할. 하지만 하지만
하지만 네, 거의 카메오 수준이었다. 네. 아, 출연이 카메오. 아쉽군요. 수사도 지지부진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아무튼 요 이제 평가로는 이제 메타크리틱을 보시면은 이제 메타스코어가 67점, 관객 점수 6.8점, 로튼 토마토 신선도지수 87, 관객 점수 90%로 전작이랑 거의 이제 비슷하게 좋은 평가를 어허.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작이랑 이제 같은 형식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좀 음. 신선함이 떨어질 수 있는데도 이제 전작보다 좀 더 이제 밀도 있는 이야기야 반전 요소를 치밀하게 넣은 게 이제 좋은 그렇죠. 평가를 받아서 맞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여담인데 네. 제가 이제 과거에 모던 패밀리를 제가 봤었는데 모던 패밀리를 네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시즌 6의 16회에 보면은 정확하게 네. 서치와 비슷한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아, 진짜 그렇군요. 거기서도 이제 뭐 이렇게 소치와 똑같은 방식으로 에피소드가 그냥 이게 이제 맥북 화면만 나오고 이제 거기서 영상 통화를 한다거나 뭐 이제 그런 네. 방식으로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저 네. 처음에 소치를 보고 이게 뭐지? 이제 뭐 둘이 뭔 관련이 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알고 보니까 이제 실제로 서치 원의 감독님께서 이제 모던 패밀리 네. 이 에피소드를 참고했다고 하더라고요. 영화 아, 만드는데. 그렇군요. 거기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렇죠. 어떤 네. 전체적인 영화의 약간 틀을 짜셨구나. 네, 그죠? 맞아. 그 에피소드도 이제 딸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서 이제 찾는 그런 과정을 그리고 있거든요. 거의 비슷하네요. 뭐 물론 이렇게 에피소드도. 범죄와 연관돼 있거나 그런 건 그런 아니지만. 그 딸을 찾는 내용 뭐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참고해서 영화를 만들었다. 네. 그런 재밌는 얘기가 있었고요. 아무튼 이제 뭐 저희가 이제 달아볼 서치 2 전작은 이제 굉장한 신선함으로 이제 호평을 받았지만 그렇죠. 과연 전작의 신선함을 이어나가는 영화일지 저희가 한번 핥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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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이제 제가 영화 소개를 아니 근데 해봤고,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배우들이 정말로 음. 다 본 적이 없는 조금 음. 생소한 배우들이 거의 다 캐스팅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다니엘 헤니 같은 경우에는 또 전혀 우리나라에서 활동을 좀 많이 하셨고 뭐 이런 네.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익숙한 거지. 아, 오랜만에 보니까 생소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맞습니다. 다니엘 헤니도 좀 생소한 느낌이 있었는데 네. 아니, 다른 배우들 뭐 주연급 배우들도 그렇고 그저 뭐 딸 역할을 맡았던 스톰 리드라든가 맞아요. 뭐 어디가 긴지는 잘 모르겠지만 엄마 역할을 맡았던 니알롱이라든가 이런 배우들도 제가 그 영화 방송 준비하면서 찾아봤거든. 근데 프로필을 봐도 어디 모르죠. 딱히 나오셨는지 잘 모르겠고 뭐 케빈 린 역할을 했던 뭐 켄렁 이런 배우들도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의 스타투라 제독 이런 역할을 했다 그러는데 큰 의미 없는 의미 없지. 캐릭터 있죠. 그런 캐릭터들을 많이 하셨더라고. 전부 다 전반적으로 조금 신선한 얼굴들이었다. 작품만큼이나. 뭐 또 그런 생각이 이유는 들었어요. 또 아마 제작비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그럴 수도 해봅니다.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오히려 이제 전작의 이제 조노 같은 경우가 이제 좀 이제 약간 맞습니다. 특이한 경우였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할리우드에서 잔뼈가 굵은 그죠? 얼굴이 알려진 배우를 썼던 그런 거. 맞습니다. 그리고 스톰 리드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딸 역할 맡았던 배우는 이제 더 라스트 오브 어스 이제 드라마에서 라일리 역할을 맡아가지고 이제 또 얼굴을 한번 비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이 지구에서 영원히幸福감을 서치하고 있지만은 결국 영원히 미싱할 우리 정락터님께서 줄거리 소개 부탁드립니다. 그걸 왜 준비해 온 거야? 이게 미친놈 딱 아니야? 좋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는 서치로 개봉을 했지만 미국 원제는 미싱이고 이 두 그- 가지를 다 넣었다. 나는 김수폴이 온 줄 알았어. 방금. 아하. 다시 진행하러. 기가 막히다 정말. 빨리 줄거리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너를 우리나라에서 못 찾게 하고. 네네. 네, 디테일한 줄거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엄마가 새로 생긴 남친이랑 여행을 떠나게 되면서 아하. 딸인 준에게 혼자 잘 지내라고 이제 하고 이제 떠나는데요. 신난다. 어허. 사춘기인 준은 엄마가 없는 동안 친구들 불러서 파티하고 막 그렇죠. 난리를 칩니다. 부어라 마셔라. 엄마가 막내, 준 막내. 비상금으로. 그렇습니다. 토하고 난리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예, 엄마가 돌아오기로 한 월요일 아침이 되어서야 정신을 차린 준은 이게 집이 완전 어지러져 있으니까 그렇죠. 심부름센터에 집 정리를 딱 부탁하고는 공항으로 마중을 나가는데요. 네네. 나름 이제 환영의 의미로 피켓도 준비하고 엄마 맞습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뭐 지옥에서 돌아온 걸 환영해 뭐 이런 거. 환영해 뭐 그런 거. 감옥에서 돌아온 걸 환영해인가 뭐 이런 느낌으로. 뭐 그걸 두부로 준비해 갔나? 그건 아닌데 약간 문구가 그렇더라고요. 네. 네네. 나름 뭐 카메라도 켜고 이렇게 약간 브이로그처럼 이렇게 혼자 막
찍어보려고 챌린지도 아니고 뭐 혼자 찍어보려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하는 난리를 치는데 어쩐 일인지 시간이 지나도 엄마가 오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습니다. 연락도 되지 않습니다. 이걸 이상하게 생각해주는 이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만 이제 수사가 이제 빨리 진행이 되지 않고 답답했던 주는 이제 엄마가 갔던 그 콜롬비아 호텔에도 연락을 해보는데 맞습니다. 그 호텔에서는 보안상 영상을 보내줄 수는 없고 직접 와서 봐야 된다. 네.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을 시에 48시간 안에 자동으로 영상이 지워진다 이런 맞습니다. 정보를 이제 알려주게 됩니다. 마음이 더 급해지는 거지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콜롬비아 대사관으로 이제 도움을 이제 요청을 한번 해봤는데 네네. 그것도 이제 일이 진행이 이제 잘 안 되고 맞습니다. 시간만 계속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네네. 결국에는 이제 딸인 준이 그 현지의 심부름센터 고닌자라고 있더라고요. 콜롬비아에. 맞습니다. 고닌자. 거기에 이제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데 점점점. 시리아 서치2 줄거리 소개해줘. 시리아 세상에 닥터정이 벌써 훌륭하게 소개를 했군요. 근데 시리도 정닥터의 신부감은 찾지 못할 것 같아요. 자, 과연 돌아오지 않는 엄마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네네. 엄마와 함께 떠난 애인에게는 어떠한 비밀이 또 숨어 있었던 것인지, 네. 주는 마지막까지 엄마와의 재회를 할 수 있을지 다 함께 이야기해 보시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신부감을 찾을 수 없는 정닥터님 그만. 몇 번을 하는 거야? 몇 번을 한 거야? 너도 못 찾았잖아. 너도. 저는 안 찾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뭘 안 찾아? 못 찾는 거지. 심지어 우리 셋 중에 아이폰 쓰는 거는 신PD밖에 없잖아. 그래, 신PD 아이폰 쓰면서도 못 찾고 있잖아. 지금. 신부감. 저는 필요가 없어서 안 찾고 있는 거고요. 정말 상처뿐인 싸움이네요. 혹시 데이트 앱에서 계속 거절당해? 그런 거 하수들이나 쓰는 거예요. 못생겨서. 자, 그럼 네네. 이제 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우리 정닥터님께서 그러면은 이제 줄거리 이제 소개를 슬프게 하신 김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네. 저는 뭐 서치1을 되게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2편도 사실 좀 기대가 많이 됐었습니다. 네. 근데 이 1편에서 영화가 보여주는 연출 방식이 연출 방식 자체가 그냥 제일 신기하긴 했지만 이제 그렇죠. 더 신기했던 게 있었는데 아니 그 원의 그 데이비드 킴이 이 아저씨는 뭐 하는 아저씨길래 이렇게 검색이나 이런 거 잘하나? 혹시 맞아요. 그러니까 혹시 어릴 때 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딱 정보기기 운용사 이런 거 1급. 따지 않았을까? 아니 실제로 거기 수도 설정이 있겠다. 이제 한국계로 나오잖아요.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딴 게 맞네. 그리고 저 정도 1편 운용사. 보면은 이제 실제로 IT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맞습니다. 아빠가. 뭐 개소리였고요. 이 영화가 한 2018년 정도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요때는 이제 코로나가 터지기 전이었거든요. 맞습니다. 요 영화 나온 게. 네네. 이게 재택근무 자체라는 게 좀 생소할 때였는데 요 그렇죠. 아저씨가 재택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좀 약간 실리콘밸리 같은 좀 좋은 데서 일하는 IT 업계에 좀 일하는 아저씨구나. 이게 맞아요. 재택근무하면서 막 그때도 이제 보니까 막 화상 통화하면서 일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화상 통화하면서 딴짓했지. 딸 딸 검색하고 막 그랬잖아. 딸은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때 이 영화로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재택근무에 대한 환상이 또 심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는 또 코로나 전이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해보기 전이니까 안 해본 거에 대한 환상이 또 있잖아, 사람들이. 그죠? 저 사람은 집에 아이맥만 있다면 집에서 근무가 가능하네? 약간 이러면서. 근데 그 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갑자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재택근무를 경험해 볼 수 있었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경험했죠. 근데 물론 저는 재택근무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해봤습니다. 저는 해봤는데 그래요? 두 회사를 걸치면서 해봤는데 두 회사 전부 다가 사장들이 눈에 안 보이니까 안절부절해서 한 일주일 하다 다시 들어오라 그러더라고요. 아니 얼마나 일하는 일한 결과가 안 나오니까
불안해서 그런 거 그렇다기보다는 눈앞에 안 보이니까 그죠? 불안하지 사실 돈 주면서 돈 주는 직원들이 눈앞에 안 보이니까 불안한 거지 이게. 우리는 막 신났었는데 계속 감시하고 있어도 어떻게든 일 안 하고 이게 막 놀려고 하는데 그렇죠. 눈에 안 보이면 알트탭 해가지고 막 카카오톡 하고 막. 네네. 네. 뭐 하여튼 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상한 대로 샜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언제나 그렇듯이요 저희 방송이. 예. 네네. 뭐 하여간 이 주인공 아저씨 데이비드 킴의 이게 화려한 컴퓨터 기술로 이제 딸에 대한 정보와 이제 증거들을 찾는 게 전 너무 재밌게 봤었고 맞아요. 좀 약간 연출 방식 자체가 이게 계속 컴퓨터 화면이나 뭐 이런 걸로 나오다 보니까 네. 뭐 이 편도 마찬가지겠지만 약간 차가울 수도 있는 그런 연출 방식인데도 불구하고 인간미가 느껴지지 않는. 근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이제 나오는 그 영상 그 안에 보여지는 사진이나 영상이나 뭐 이런 거에서 볼 수 있는 이제 뭐 아내에 대한 사랑이라든지 맞아요. 아니면 딸에 대한 사랑 뭐 이런 내용들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네네. 되게 저는 좋은 영화로 1편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2편도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보게 되는 건데 네. 2편을 보고 나니까 2편을 만들면서 좀 제작진들이 고민을 좀 많이 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영화를 보면서 좀 많이 느꼈는데 왜냐하면 네. 1편이 나왔던 시기에 비해서 이렇게 뭐 인터넷 환경이나 SNS 환경 같은 것들이 뭐 그렇게 뭐 뛰어나게 막 많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렇죠. 맞아요. 엄청나게 달라진 건 별로 없다고 보여져가지고 네. 그러면 도대체 이번 편에서는 어떤 거를 또 새로운 걸 보여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아마 제작진들도 좀 많이 고민을 했을 거라 생각이 들었었고 네네.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 1편 아빠 그 데이비드 킴처럼 이렇게 IT 전문가 뭐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뭐 반대로 어쩌면 이제 요즘 젊은 세대들이 막 이런 거 기기들 엄청 잘 사용하잖아요. 활용하고. 제일 가깝게 사용하는 이제 세대니까. 요즘엔 뭐 어린 애들도 되게 잘 쓰더라고요. 핸드폰, 그렇죠. 그 스마트폰 같은 것들은.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런 걸 잘 활용할 수 있는 사춘기 딸을 주인공으로 이렇게 일부러 좀 설정을 한 것 같고요. 네네. 네. 이게 또 이 2편의 연출 방식을 좀 1편이랑 좀 비슷하게 가려다 보니까 내용이나 설정이나 뭐 이런 거는 일부러 좀 1편이랑 좀 의도적으로 좀 다르게 가려고. 맞아요. 좀 하는 게 좀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1편의 데이비드 킴은 좀 어른이다 보니까 네. 이렇게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딸을 찾는데 자기는 어른이다 보니까 딸을 찾는 과정에 있어서 이게 막 정신없이 막 찾는 모습을 보여주고 막 하긴 하지만 네. 뭔가 그 와중에도 자기 딸이 이게 지금 실종됐다는 그 감정적인 좀 아픔 아니 힘듦 네네. 그런 힘든 부분들을 좀 뭔가 이야기를 하면서 좀 약간 나누거나 의지할 만한 인물이 딱히 없었다는 것이죠. 맞아요. 주변 인물들은 다 의심스럽고 그렇죠. 의심스럽기만 하고 심지어 그 딸의 친구들도 딸과 그렇게 가깝게 보는 것 같지 않고 그리고 보니까. 영화 후반부에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지. 자기 친동생, 이제 남자 동생까지도 의심하는 상황까지 막 가게 되니까 자기 어떻게 보면 속 얘기를 막 감정적인 부분들을 털어놓을 만한 주변 인물 관계가 안 나오죠. 1편에서는. 데이비드 킴이. 계속 긴 그 딸을 찾는 과정 속에서도 약간 혼자 그 아픔을 좀 감내하는 장면들이 좀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웠었는데 맞습니다. 이번 2편에서는 이제 이 딸이 그 겉으로 티는 별로 안 됐어요. 티는 별로 안 됐지만 약간 그 심부름 해주는 하비에르 아저씨. 맞아요. 하비에르 아저씨와의 좀 대화를 통해 가지고 자기도 이제 어느 정도 그 정서적인 좀 의지를 했다고 보여지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뭐 가정사라든가 아픔 이런 것들도 조금은 이렇게 내비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솔직하게 약간 털어놓으면서 엄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도 좀 솔직하게 털어놓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마 정신적인 조금의 안정을 얻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1편이랑 2편이 굉장히 다르게 이제 설정이 되었다고 보여졌고요. 그리고 수사에 있어서는 1편의 데이비드는 담당 형사인 그 로즈메리 빅을 좀 수사적으로는 좀 의지하기도 했었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뭐
형사가 막 뭐 이렇게 찾았다, 뭐 이렇게 어떻게 했다, 뭐 이렇게 뭐 이런 걸 계속 이제 밤늦게도 이제 맞아. 그 연락을 받아주고 막 그러니까 되게 수사적으로는 의지하기도 했었는데 결국엔 뒤통수를 맞았잖아요. 아 맞아요. 이거 제가 스포는 안 하겠습니다만 1편 본 사람들이라면은 2편을 딱 보면서 헤더 변호사 이모 있잖아. 이모가 범인이라고 생각하고 시작했을 거야. 아니 뭐 이상하다고 의심을 의심하고 그게 이 영화 시작부터 그런 생각 아니면 혹은 FBI 그 에이전트 박이 있잖아. 그 사람이 뭔가 사건에 연관이 있다. 나는 오히려 반대로 그렇게 뻔하게는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 하나는 생각했어. 엄마의 남자친구는 절대 범인이 아닐 거다. 그냥 그거 하나만 생각해. 쟤는 범인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누가 범인이었다 아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일부러 있지. 1편을 봤던 사람들이라면 그치. 거기부터 의심할 수밖에 없는 덫을 여러 군데 나눴어. 1편하고 비슷한 인간관계를 일부러 더 이제 기시감이 들도록 설정을 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2편에서. 그러니까 그 변호사 아줌마랑 일라이저 박이랑. 그러니까 다 수상해 보여, 씨발 보면. 맞아요. 네네. 이제 2편에 주는 좀 다행히 멀쩡한 그 요원인 이제 그 에이전트 박을 만났지만 이 수사에 도움을 많이 받지는 못했죠. 그냥 딸이 그냥 찾아내는 거에 그냥 따라가는 수준 말고는 뭐 그렇습니다. 특별히 뭐 그쪽에서 뭐 해주는 거 없어요. 그냥 괜히 그 TV에 나와서 잘생긴 얼굴 좀 몇 번 보여주고. 많이 잘생겼더라고. 많이 잘생겼어. 잘생기긴 진짜 잘생겼어. 신PD님 그렇게 생긴 게 잘생긴 거예요. 그처럼 생긴 게 아니라. 외모지상주의 같은. 이제 와서? 외모지상주의 같은 거. 지 맨날 첫날 지 잘생겼다 깨놔놓고. 조각같이 잘생기면 잘생긴 게 아니라. 그렇군요. 개성이 더 중요하다. 내처럼 점토로 빚어놓은 것 같아도 잘생길 수 있다. 뭐 그런 거. 점토로 빚어서 흘러내렸구나. 죄송합니다. 농담. 네네. 겨울인데 많이 더웠나 보네. 요새 날씨가 덥더라고. 네네. 보일러 좀 내리라고. 네네. 어쨌든 근데 이제 가까운 사람들을 계속 의심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죠. 1편도 그렇고 2편도 맞아요.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 가까이 있는 제일 먼저 도와주는 조력자인 이 하비에르 아저씨도 혹시나 이게 의심스러워. 너무 착하고 이렇게 잘해주니까. 맞아. 이 아저씨도 뒤통수 칠까봐 좀 조마조마한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그리고 그런 얘기를 했잖아. 자기 아들 같아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제가 스포가 될 수 있으니까 1편 얘기는 깊게는 안 하겠습니다만 1편에서도 자식 얘기를 서로 나누면서 공감대를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다 보니까 거의 비슷해 보여 그 부분이. 네가 내 아들하고 겹쳐 보인다 막 이런 얘기 하는 게 이 새끼가 범인인 것 같다 막 이런 느낌이 오는 거야. 그죠? 맞아. 그러니까 뭔가 그 아저씨가 그러니까 너무 사람 좋은 얼굴을 하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이 사람도 안 그럴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일 것이다. 워낙에 이제 뒤통수 치는 영화들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정닥터님은 신부도 없지만 인간에 대한 신뢰도 없네요. 신PD에 대한 신뢰만 없습니다. 제로습니다. 예. 오늘 10번 채울 겁니다. 근데 이 하비에르 아저씨가 그래도 좀 중간에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뭐 어떤 일이 있어 자기 얘기를 이제 예로 들면서 어떤 일이 뭐 있더라도 엄마는 뭐 네 엄마가 너를 사랑하는 건 변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 맞습니다. 그런 얘기를 만약에 그 준한테 해주지 않았다면 옆에서 해주지 않았다면 준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엄마가 의심받는 상황이 계속 펼쳐지게 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 엄마를 본인도 못 믿었을 수도 있었어.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착한 아저씨를 만나서 좀 다행이었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런 식으로 약간 내용이 이제 반전의 반전을 계속 보여주는데 그리고 또 1편에서 워낙 이 아빠가 딸을 찾으려고 막 고군분투하고 막 이런 모습. I will kill you. 널 죽여버릴 것이다. I will find you. I will kill you. 그러다 보니까 뭐가 섞인 것 같은데. 이 아빠와 딸의 사랑을 이게 절절히 막 보여주다 보니까 2편에서도 초반에 부녀 간의 사랑이 또 나오네 이거 이게 또 나오는구나 했는데 이분도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 1편이랑 어떻게
설정을 반대로 가려고 비트는 비틀어서 이 부분도 맞아요. 좀 다르게 보여주려고 했던 맞습니다. 그런 노력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뭐 그런 맞아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또 뒤에 저는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홍삼 씨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도 뭐 입소문 많이 났는데 손에 안 가는 작품들이 좀 있잖아요. 아하, 네. 알죠. 근데 엘비스 서치 원이 뭐 그런 거 정닥터가 아직 보지 않은 엘비스 같은 거 그렇습니다. 아 진짜 보고 싶었는데. 우리 김스폴 맨날 보고 싶다 하는데 손에 안 가다 그 영화 뭡니까 그거? 그거 저 감독 그 우리 얼마 전에 했던 감독 작품이었잖아. 그 뭐 퍼스트맨이었나? 네네네네. 뭐 그런 작품들이 있는데 서치 원이 저한테 좀 그런 영화였어요. 이게 심지어 OTT로 몇 번 보려고 TV에 있어가지고 시도를 했었거든. 이 2 나오기 전에도 예전에도 했었는데 보지를 못했어. 이게 이게 눈이 안 가더라고. 한 번에 봐지질 않더라고. 잘 이게 이상하게 그런 작품이 좀 있는 것 같아. 이게 서치 1편이 실험적인 연출법이라든가 뭐 범죄 드라마적인 이야기 소재 뭐 이런 부분들이 아마 제가 그렇게 구미가 많이 당기는 소재가 아니라서 그런 것도 좀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서치 2 역시도 어떻게 보면 서치 1하고 말씀하신 대로 거의 비슷한 어떤 특유의 연출법 그죠? 그리고 메인 이야기 소재가 거의 또 흡사한 어떤 실종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다 보니까 이게 잘 됐다 싶었어요. 제가 오히려 이게 1편 대신 2편 보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 기회에 봐야 되겠다. 이 기회에 2편 보면은 뭐 2편 봤는데 그렇게 썩 재밌지 않더라도 1편 계속 보고 싶었는데 못 봤던 어떤 그런 마음도 조금 가실 수 있을 것 같고. 방송 아니었으면 죽을 때까지 안 봤겠다.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1편 대신 2편 보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반은 농담인데, 전체적인 감상을 좀 이야기해보자면은, 저번 주 휴방이어가지고 제가 그 서치2를 좀 미리 보러 갔거든요. 미리 보러 왔는데, 와, 너무 재밌어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극장에서 보고 나서. 재밌더라고요. 사실 뭐 특이한 영화적인 기법, 뭐 연출 방식, 뭐 이런 것들은 거의 비슷하게 이제 2편에서도 활용하기 때문에, 물론 제가 1편은 안 봤지만, 뭐 두 번째 작품도 과연 여기에서도 기법적으로라든가 뭐 닥터님 계속 하신 말씀처럼 뭔가 신선함을 좀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개인적으로 사실.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몰입해가지고 와 손에 진짜 땀을 쥐고 볼 정도로 재밌게 봤어요. 저는 진짜로. 1편을 안 봤기 때문에 더 재밌었겠죠 아마. 그랬을 수도 있어요. 진짜 재밌었고 연출적인 어떤 기법뿐만 아니라 각본의 완성도도 정말 훌륭하다는 생각을 보는 내내 정말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특유의 막 그런 컴퓨터 화면 속에서 이 얘기가 전부 진행되는 어떤 그런 연출 방식도 신선하고 좋았던 것 같고요. 처음이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극장에서 2편 보고 와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1편을 다시 봤어요. 근데 2편 보고 와서 2편이 재밌다 보니까 1편이 술술 빠지더라고. 정말 재밌게 봤어요 1편도. 그래가지고 조금 시간이 지나가지고 방송을 준비하려고 일부러 2편을 한 번 더 보러 극장을 2회차를 하고 왔습니다. 그 정도로 재밌었고 1편을 보고 나서 집에 와가지고 1편 보고 나서 다시 또 2편을 2회차를 하니까 이게 뭔가 눈에 들어오는 게 더 많더라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은 아까 뭐 닥터님 말씀하신 것처럼 1편의 오마주구나. 아니면은 이런 설정들은 1편의 설정을 그대로 가져왔는데 일부러 그거를 또 뒤에 가가지고 반전을 주고 비트는 용도로 사용을 한 거구나. 이런 식으로 조금 1편을 보고 와서 2편을 보니까 더 또 재밌는 이렇게 더 많이 보이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더 재밌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전반적으로 굉장히 재밌게 봤고 이따가 제가 조금 더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1편 저도 당연히 재밌게 그때는 이제 극장 개봉했을 때 가서 봤을 때 그렇군요. 전 보면서 모던 패밀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봤는데 아무튼 근데 진짜 재밌었지만 사실 좀 너무 무서운 영화였죠 1편은. 그렇죠. 공포 영화에 가깝다고 할 수 있죠. 아빠가 겁을 먹었군요 또. 아빠가 나 실종됐다고 내 SNS 다 털고 댕기잖아요. 그게 무서웠다. 나 같으면 그냥 죽겠다. 날 찾지 마라. 그냥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인터넷 공포야. 인터넷 구글에다가 마우스를 클릭하자마자 품번들이 주르르르. 그렇게 허술하진 않습니다. 배우 일본 배우들 이름이 주르르르. 아니 뭐 아무튼 그러니까 막 메일이건 뭐 SNS건 다 비밀번호 다 어떻게 찾아고 다 털고 다니잖아. 정말 생각만 해도 무시무시하다. 진짜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뭐 그러니까 이런 게 진짜 리얼 공포였다. 뭐 그럴 수 있는데. 맞습니다. 네네. 뭐 그리고 1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는 윈도우 XP로 시작을 해요. 뭐 맞아요. 윈도우 XP에 뭐 스케줄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맞아요. 나오는데 그 윈도우라도 좀 나왔는데 요 2편은 뭐 거의 그냥 뭐 애플 제작 지원한 줄 알았어요. 그냥 뭐 맞아요. 애플이 이미 뭐 이제 우주를 지배하고 있다. 뭐 세상을 지배한 느낌이다. 아무튼 뭐 서치 1을 재밌게 봤기 때문에 저는 1편이 재밌으면 2편이 항상 걱정돼요. 그렇지.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맞잖아요. 형식도 어차피 뭐 똑같을 거의 테고. 비슷하고. 그러려면은 이제 승부는 이제 이야기가 얼마나 더 이제 재밌어지느냐. 그렇죠. 그런 거겠죠, 아무래도. 네. 그 다행히도 보고 저도 봤는데 이 신선함은 뭐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봤던 거라고 치더라도 와 너무 재밌는 거예요. 보고 나는데 와 재밌더라고요. 네. 간만에 진짜 이렇게 빠져들어서 이렇게 확 몰입해서 본 영화는 진짜 오랜만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편에서 보면 이제 후반부에는 조금 그런 게 있어요. 약간 일부러 이제 무조건 화면으로 영상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어떤 기기를 네네. 통해서 바라본 화면이어야 되니까 막 마지막에 이제 뭐 범인이 잡혀서 이제 경찰서 치조씬 같은 거는 솔직히 말하면 약간 CCTV로 보여주고 이런 거는 약간 어거지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약간 억지 느낌이 있었어, 굳이. 그런데 이제 뭐 조금 형식에 잡아먹힌다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2편에서는 오히려 이제 1편보다 그런 화면들이나 이런 활용들이 더 자연스러웠다. 더욱 유려해졌다. 그죠? 그리고 더욱더 광범위한 그 IT 기기나 어플이나 그렇죠. 그런 것들 사용이 딱 뭐 한 4, 5년 지난 얘기지만 그때에 네네. 비해서도 이 세상이 또 얼마나 빠르게 지나고 맞아요. SNS 맞아요. 같은 것들이 얼마나 발달하나 뭐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었는데 이런 것도 뭐 좀 뒤에 이제 다 자세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좋습니다. 네. 그 1편보다 영화 밀도가 훨씬 높았어요. 어쨌든. 맞아요. 네네. 나 사실 2편 보고 1편을 다시 봤어요. 집에서 이렇게 봤는데 1편은 좀 얘기가 느긋하더라고. 왜냐면은 이게 좀 장점이자 단점인데 2편은 잠깐 놓치면은 이게 뭐 하고 있나 놓칠 정도였어요. 맞아. 그 정도야. 살짝 정신줄 놓으면은 얘가 지금 뭘 했길래 이렇게 가고 있나 이럴 좀 놓칠 수 있을 정도로 좀 빠르고 그 얘기가 맞습니다. 되게 촘촘해지고 반전도 되게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런 줄 알았더니 이런 줄 알았더니 이런 줄 알았더니 이런 줄 알았더니 진짜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정신 없는 게 이게 이제 뭐 장점 저는 굉장히 큰 장점으로 느꼈지만 요런 정신없는 느낌이 좀 단점. 그러니까 이런 IT 기기랑 안 친한 사람들은 지금 이게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상황 판단하기에 부모님이랑 같이 보기엔 좀 부적절한 영화다 이게. 그럴 수 있죠. 어떤 점 때문에 실제로 네가 실종됐을 때 네 그 비밀번호를 캐내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까 봐 너무 자세하게 나오던데. 모방범죄 같은 느낌으로 너무 자세하게 나와. 이러면 안 돼. 그렇습니다. 어르신들 배운다고요. 아니 뭐 도대체 뭘 하고 다니길래? 아니 도대체 컴퓨터에 뭘 하는 거예요? 컴퓨터. SNS에 뭘 하길래? 나는 솔직히 이 방송 하는 것도 들키면 안 돼. 막 이러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1편한 신선함을 살리기 힘들까 이야기를 더욱더 밀도 있게 만들어서 진짜 아무튼 2편이 이제 더 재밌기가 힘든데 사실 저는 1편이랑 비등하거나 혹은 이제 재미로 따졌을 때는 그보다 더 나았다. 이야기적으로. 이야기적으로 훨씬 더 촘촘한 얘기. 거의 2편이 괜찮은 영화는 투캅스 2 이후로 굉장히 오랜만인데 그죠? 그렇고 투캅스. 나도 터미네이터 이런 거 얘기할 줄 알았더니 리액션 뭐야? 썩은들이 받아줘. 아니 이건 진짜 재미가 없잖아. 아니 저는 그래도 1편이 좀 더 나았다고 생각해요. 서치. 그 대신에 2편이 약간 그런 건 있었죠. 그러니까 주변 인물들이나 이렇게 벌어지는 사건들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제 복잡하다 그래야 되나? 맞아요. 1편은 그 담당 형사가 이제 꾸민 뭐 그거였다. 뭐 맞아요.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심플하죠. 알고 이야기가. 나면 심플한 이야기인데 맞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범도 있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변수도 있었고 상황들이. 여러 가지 변수들이나 뭐 주변에 뭐 딸의 친구들도 있고 뭐 맞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등장하는 인물들이 이렇게 다양해지다 맞습니다. 보니까 네네. 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촘촘하게 좀 짜여져 있었던 것 같아요. 이야기 자체가 좀 입체적이고 밀도가 더 높았다. 그죠? 맞습니다. 네네. 뭐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제 꽤 상당히 괜찮은 후속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3편이 나올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네네.
그게 아무래도 조만간 나오긴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걸 거의 다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의 뭐 제작진들 영혼을 갈아넣은 것 같은 그렇죠. 그런 느낌이에요. 좀 한참 지나서 뭔가 이제 더 이제 IT나 뭐 이런 SNS 쪽이 좀 더 뭔가 다른 확장되고 이런 게 생기면은 그렇습니다. 후속작이 네네.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그 정도 대본이나 이런 거 있잖아. 네. 대본이나 아니면 그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준비되어야 되는 이제 사전 작업 이런 거 있잖아. 네네. 총 양이 1편에 비해서 한 10배 정도 됐다고 아, 그러더라고. 그럴까요? 그렇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많잖아. 또 이 영화 특징이 그런 게 많잖아요. 화면 속의 화면 속의 어떤 영상들 막 이런 것들이다 보니까 그 영상은 결국에 다 실제로 찍어야 되는 영상들이잖아. 그렇죠. 만들어야 되는 그렇죠, 어떤 그렇죠. 푸티지 영상들이라든가 아니면 CCTV 영상들이라든가 이런 건 다 찍어야 되는 영상들이다 보니까 그 영화 안에 애니메이션 뭐 애니메이션 안에 애니메이션 뭐 이런 거 같은 그런 2중 3중 작업되는 그런 것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왜 제가- 그 더글로리에서도 음, 이렇게 연진이가 아니고 또 동은이가 방에 사진을 쫙 붙여놓는데 그 사진들도 결국엔 다 찍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진들 이렇게 벽에다가 막 붙여놓은 사진들. 그런 소품이나 소스가 되는 것들도 결국에는 다 준비가 필요한 거죠. 예. 네, 뭐 저는 뭐 그렇게 이제 전체 감상 얘기해 볼 수 있었을 것 같고 뭐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면 될것 좋습니다. 같습니다. 아니,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제가 네네. 이제 네. 그러니까 그 맥으로 이렇게 전화 같은 걸 제가 좀 맥을 써보긴 했는데 나도. 맥으로 전화는 안 써봐가지고 맞아. 그냥 궁금한 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상 통화를 우리나라도 좀 많이 하긴 하지만 네. 이게 자기 얼굴을 그렇게 컴퓨터에 계속 띄워놓는 게 아, 약간 맞아. 자연스러운 건가 싶어가지고 예. 그거는 뭐 어떻게 아무래도 내가- 영화적인 그거에서 얼굴을 좀 보여주기 위한 근데 설정이 또 이렇게 왜냐하면은 우리도 어떻게 보면 컴퓨터는 하루 종일 켜놓고 살잖아요. 거의 보면.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 뭐 맥 같은 거 뭐 이렇게 쓰는 음. 사람들은 충분히 하루 종일 켜놓고 뭐 그럴 수도 있죠. 아니 일단은 페이스타임이 노트북하고 그 맥북하고 네, 공유가 돼요. 이게 그 원래? 맥은 이제 호환성이 되게 좋지 않아요. 아, 아이폰이랑 그렇구나. 이런 것들. 그래서 다 되긴 돼요. 문자 메시지도 그렇고 이제. 그렇군요. 네네. 이 애플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이제 좀 있으면. 노트북으로 이렇게 페이스타임 같은 거 많이 사용하십니까? 실제로 우리 신PD는 이제 맥 제품들이 많으니까. 저는 아니요 안 하죠. 아무래도 좀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전화 통화는 몰라도 페이스타임 이런 거는 있어도 잘 활용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맞아요. 아마 우리 닥사님께서 저기서 저런 궁금증을 가지시는 게 조금 이해가 돼. 아니, 저는 그러니까 뭐 애기들 있는 분들은 좀 공감하실 텐데 애들 있는 경우에는 영상 통화를 많이 하고 저도 그렇죠, 조카랑도 그렇죠. 영상 통화를 자주 하고 하는데 네네. 그러니까 페이스타임을 뭐 컴퓨터로 뭐 쓸 수는 있어요. 근데 네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좀 궁금했던 거는 이제 화면이. 그러니까 전화 통화를 하지 않는 상황인데도 상황에서도 페이스타임 그 웹캠에 이제 자기 얼굴이 계속 그렇죠. 나와 있는 게 자연스러운 건가 이게 그게 궁금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감정 연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주인공의 준버그의 감정선을 계속 보여주려고 하는 어떤 영화적인 기법인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그런 생각 좀 들고. 근데 그런 거 비슷하지 않을까? 우리가 카톡창 띄워놓으면은 사실 막 굳이 만약에 집에 혼자 있으면은 굳이 안 끄잖아. 굳이 안 창을 그런 거 뭐 안 있죠. 닫는다거나 맞아요. 뭐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정도로 맞아요. 생각했어요. 그러다 그렇겠죠, 보니까 영화를 보다 보면은 조금 너무 자연스러워가지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은 인식 못하긴 하는데 이제 그냥 뭐 약간 영화적인 연출이겠지 아니면은 뭐 화상 채팅 안 할 때도 캠으로 내 얼굴 비추고 있는 저런 이게 좀 자연스러운가 뭐 이런 뭐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냥 이야기에 몰입하다 보면 좀 그냥 지나가는 부분도 많은 것 같고 그죠? 근데 거의 대부분 켜져 있긴 해 그 캠이 맞아, 그죠? 맞아. 근데 요번에는 그래도 이제 뭐 그 떠 있는 그 캠을 뭐 내린다던가 뭐 다른 다른 맞아요. 화면으로 뭐 가린다거나 뭐 그런 장면들도 요번엔 좀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 예를 들면은 그 영화 속에서 인물이 거울 보는 장면 연출할 때 보면은 네. 뭔지 알죠? 네, 뭔지 알아요. 쉽게 얘기하면 카메라가 거울에 이렇게 나오면 안 되니까 대각선에서 그 거울을 비추면서 배우가 이제 정확히 자기를 보는 게 아니라 거울 속 자기를 보는 게 아니라 카메라가 보는 면에서 자기 거울 속에 자기를 보고 있는 것 같은 그치. 방향을 쳐다보고 있거든 배우가 약간 그런 식의 어떤 약간 기술적인 연출이랄까 이것도 약간 그런 느낌이 냈어요. 대신
이제 관객들이 봤을 때는 크게 거슬리지 않는 선에서 이제 약간 배우의 감정선을 보여줘야 되는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웹캠 화면을 싹 보여주는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네네. 확실히 외국, 아니 뭐 이제 요걸 마무리를 하자면 외국은 제가 이제 뭐 시트콤 같은 걸 많이 보니까 뭐 옛날에 How I Met Your Mother 뭐 이런 것도 보면 그게 한 뭐 거의 2000년대 그런 드라마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있어요. 이제 그때 막 이제 영상 통화 같은 게 막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런 장면 나와요. 부모님들이 항상 그 영상 통화를 켜고 이제 막 귀에 대고 있다든가 가까이에 대고 있다든가 맞아 그런 장면들 그런 장면들 엄마 뒤로 가라고 막 그런 장면들 맞습니다. 되게 많이 나와요. 드라마 네네. 같은 거 보면. 그러니까 네. 외국에서는 좀 더 우리보다 그런 영상 통화를 많이 쓰는 것 같다. 그렇구나. 네. 그렇기도 하고 그런 느낌도 좀 있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이게 약간 스포성이긴 하지만은 네. 아니면 이 전체 화면을 그러니까 이 줌버그의 노트북 전체 화면을 누군가가 보고 있다라는 암시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치, 그렇죠. 그치. 이게 서로 영화 계속 사람들- 감시하고 있다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웹캠을 해킹해가지고 사실 누군가 이게 사실은 줌버그의 노트북 화면을 우리가 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네. 결국에는 누군가 그 줌버그의 노트북을 해킹해서 웹캠 영상까지도 그렇게 띄워놓고 보고 있는 화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아니 거지. 실제로 이 영화 마지막 부분에 가면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맞아요. 이따가 그거에 대해서 또 네. 이야기해볼 기회가 있겠지만 아마 그런 거에 대한 암시를 처음에는 눈치를 못 채고 있지만 뒤로 갈수록 조금 눈치채게 되는 어떤 그런 어떤 기술적인 연출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지만 하고요. 윈도우보다 맥이 보안이 철저합니다. 갑자기 왜 그런 소리 하시죠? 애플에서 돈 받았다 임마. 윈도우 광고 들어오면 어떡하려고 이게. 과연 그러니까 할까? 마이크로소프트 안드로이드 광고 들어오면 어떡하려고.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네네. 뭐 저는 이제 보면서 이제 연출 면에서 아까도 음. 얘기했지만은 1편이랑 어쨌든 대동소이한데 이제 뭐 좀 맞습니다. 더 확장된 방식인 게 되게 눈에 띄었던 게 음. 나 보면서 되게 공감 갔던 게 그런 게 있어요.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네. 그 관광지에 이제 CCTV를 실시간으로 아, 운영하는 맞아요. 이런 것들 맞아. 있잖아. 어. 저 가끔 뭐 이렇게 차를 타고 다니니까 우리도 네. 이제 인터넷에서 CCTV 화면 같은 거 볼 수 있단 말이야. 카메라 그렇죠. 설치되는 뭐 그런 어. 것들 요런 데서 이제 훨씬 이제 확장되고 실제로도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이런 데서 많이 아, 했어요. 맞아요. 이게 음. 충분히 좀 가능하고 최신 기술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나 제일 신기했던 게 뭐냐면 해외 이제 콜롬비아에 있는 미국에서 어플로 다른 나라 사람을 고용하는 거야. 아, 맞아. 와, 이게 정말 근데 이게 그럴싸하잖아요, 정말로. 실제로 그렇죠. 그런 그렇죠. 어플이 있을 거고, 실제로 맞아요. 있는 장면일 거고, 그러니까. 네네. 그리고 막 이제 준버그가 막 그런 거 있잖아. 외국 이제 콜롬비아 이제 말을 안 통하는데 실시간으로 번역기를 돌려서 와, 맞아요. 나 이런 거. 아니 이런 MZ 세대가 이렇게 무섭다니까? 뭐 외국인이랑 통화를 할 때도 이런 것들이 그래서 맞아요. 실제로도 제가 이제 해외여행 해외여행 갔다 온 지가 오래됐지만 네네. 진짜로 네. 구글 지도가 없었으면 진짜 이미 이 자리에 없었을 맞아요. 거거든요. 나는 진짜. 그럼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태리 마피아에서 마피아에 끌려가서 어디서 산채로 묻혔을 수 있는데 그렇군요. 구글 지도로 와 그러니까, 정말 그런 그 정도로 이제 그때도 그랬는데 지금 현재 시대로 오면은 이 정도 이제 우리가 가만히 앉은 자리에서 이제 해외 정보를 너무나 쉽게 그렇죠. 접할 수 있고 맞습니다, 해외 맞습니다. 뭐 화면 진짜 관광지 같은 거 그런 심지어 것들을 사람도 통해서 고용하고, 그죠? 사람도 고용하고 그런 해서 것들. 정말로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무섭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아까 뭐 좀 얘기를 했지만 맥은 이제 보안이 철저하지만 우리는 보통 XP 이제 윈도우를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XP는 아니죠. XP는 아니고 XP는 아니고. 죄송합니다. 윈도우를 쓰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네. 보통 이제 중국 이제 뭐 웹캠 해킹하고 이런 얘기들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해킹당해서 뭐 유출된 영상 뭐 이런 문제들도 많았었고 옛날에. 그런 거 그러니까. 많구나. 니 그래가지고 이 영화 보면서 뭔 소리야 씨. 뭔 소리야, 볼 것도 없는데. 어디가 개미만큼 작은 남자. 다들 보고 깜짝 놀랐지. 너무 작아서. 아이쿠 이렇게 아이쿠. 뭐 앤트맨이었구나. 닥쳐. 네네. 아무튼 네, 뭐 그런 것들 진짜 현실감이 있었다. 그래서 이게 맞아요. 아니
실제 가능하겠구나라는 피부에 생각이 와닿아. 너무 그래서 절대 엄마 아빠 보여주면 안 되겠다 이 영화. 제가 다시 한번 했었고요. 그리고, 아니 나는 지금 얘기하는 장면들도 진짜 피부에 와닿는 장면들이었는데 네. 그냥 진짜 사소한 거 별거 아닌 장면 중에서는 네. 그런 거 있잖아. 엄마가 시리아 준버그에게 전화 걸어줘 막 이런 장면들 있잖아. 네. 근데 전화 걸렸는데 모르고 계속 시리아 막 이러니까 전화 걸렸고 막 이런 것도 그렇고 맞아. 막 그냥 엄마 문자에 대답 대신에 귀찮아가지고 그냥 좋아요 누르는 이런 거라든가 그렇지. 진짜 사소하게는 뭐 그런 거라든가 노트북이나 PC 화면에다가 창 졸라 여러 개 막 이렇게 막 정신없이 켜놓은 거 이런 거 제 컴퓨터 화면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죠. 우리 보통 창 수십 개씩 막 띄워져. 그럼 막 한 개에 탭 열 몇 개씩 있고 그게 막 5개 6개씩 켜져 있잖아. 진짜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장면들까지 되게 피부에 와닿는 그런 어떤 디테일들이 많았어요.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1편에서는 이제 아빠가 딸을 찾다 보니까 딸이 주로 썼던 걸 찾게 되는데 그때는 맞아요. 이제 뭐 사진을 막 많이 올리는 뭐 텀블러라든지 아니면 맞아요. 1인 방송 같은 거 맞아요. 그런 거에서 이제 증거를 찾고 막 그랬었는데 그렇죠. 2편에서 이제 엄마를 찾다 보니까 네. 막 데이팅에 그런 거가 나오고 83년생이시더라? 우리 친구더라? 뒤에 83 이렇게 돼 있잖아. 비밀번호. 83kg 아니었고? 이 새끼. 83kg면 얼마 안 나가는 거 아니야? 그렇죠. 날씬하신데. 그 데이팅 앱에서 막 엄마랑 케빈린 그 아저씨가 막 맞아요. 나눈 대화도 막 나오고 하는데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막 이렇게 어쨌든 맞아. 엄마를 찾기 위해서는 그거를 자세히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 맞아요. 근데 막상 그 엄마와 아저씨의 그 애정이 들어간 그 내밀한 걸 이야기들. 보니까 아니 서로의 호감을 가지게 되는 그런 점점 과정들. 호감을 가지게 되는 과정들. 그런 과정들을 보니까 좀 징그럽더라고요. 그치. 내가 왜 우리 엄마의 연애사를 알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왜 이 중년의 사랑을 이렇게 중년의 사랑 아니라니까 83년생이라니까 동갑이라고. 아니 그 우리 엄마도 아닌데 왜 내가 이걸 보고 있어야 되지? 남의 엄마의 두 번째 사랑을. 남의 엄마의 그 두 번째 데이팅 앱 사진. 약간 그런 느낌 들죠. 그만 알아보기로 하자. 약간 이러고 싶은 느낌. 아니 나는 솔직히 그 장면에서 좀 그랬어. 왜냐면은 좀 내가 진짜 그런 경우면 스크롤 내리기 무서울 것 같은 거야. 왜냐면은 이상한 사진 같은 거 나올까봐. 이게 아니, 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네 같은 줄 알고. 데이팅 아니 애인 사이면 그럴 수 있잖아. 그렇지. 그럴 수 있지. 그런 맞아요. 거 막 이상한 뭐 음란패설 한다든가 뭐 그런 그렇지. 게 나올까봐. 야한 농담을 주고받는다든가 농담이라든지, 애인 사이에 할 수 있는 뭐 사진 같은 거 좀 주고받을 수 있잖아. 좀 호감을 사는 과정에서 맞아요. 그런 거 나올까봐 존나 조마조마하더라고. 왜냐하면 더군다나 타이밍 자체도 엄마가 기존에 자기가 알고 있던 사람하고는 다른 사람이었다라는 막 가짜 뉴스들이 막 쏟아지는 과정이다 보니까 맞아. 그죠? 그 타이밍도 굉장히 묘했던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나는 좀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은 약간 그게 되게 기술적으로 되게 뛰어났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엄마랑 전혀 다른 엄마의 모습이 이제 이중적으로 비춰지잖아. 그러니까 마치 자기 신분을 세탁해가지고 어디 숨어들은 범죄자인 같은 맞아. 모습도 막 뉴스에 막 이렇게 막 가짜 뉴스들이 퍼져나가고 동시에 어떻게 보면은 자기는 그냥 자기 엄마라고만 생각했는데 이 여자가 한 여자로서 또 다른 남자하고 새롭게 사랑에 빠져가는 과정을 이렇게 내밀하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쫙 동시에 펼쳐지니까 준버그가 그걸 보면서 과연 내가 저 입장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까라는 그 복잡한 느낌이 감정이입이 확 되더라고 진짜. 그러니까 그 케빈린이라는 사람이 맞아요. 만약에 전과자가 아니었다면 엄마에 대해서 뭐 엄마가 비밀이 있어도 그렇게까지 이렇게 뭐 나쁜 쪽으로까지는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원래 엄마 성향이라면 뭐 그런 전과자를 만날 성향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 딸의 입장에서는. 맞아요. 근데 전과자임에 밝힘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랑 엄마도 만나고 엄마도 뭔가 자기 비밀을 너한테 얘기하고 싶다 이런 대화들도 거기에 막 담겨 있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엄마도 이제
그 전과자 옆에 이제 같이 있게 되니까 이제 거기에 따라서 뭐 엄마도 이제 점점 의심하게 되는 뭔가 맞아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까라고 맞아요. 딸도 그렇게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들 완급 조절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맞아요.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인터넷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사이트로 오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 파편적으로 흩어진 정보들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네. 이야기가 굉장히 이제 거시적으로 이렇게 펼쳐진단 말이야. 그죠? 네. 이 이야기 조금, 저 이야기 조금 맞아.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가 흘러가는데 네. 거기에서부터 갑자기 이야기가 굉장히 내밀하게 그죠? 그치. 그 아저씨하고 엄마의 약간 친해지게 된 과정들 막 그 동영상으로 서로 주고받으면서 저는 이런 고민이 있어요. 오늘 잘 들어갔나요? 막 이런 얘기 하는 것부터 쫙 해가지고 엄마가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막 이런 것까지 합쳐져가지고 이야기가 굉장히 막 엄청나게 그냥 거시적으로 가다가 미시적으로 굉장히 깊게 앤트맨처럼 양자형 역으로 막 들어가는 것처럼 깊게 들어가 버리니까 와 이런 이야기의 어떤 완급 조절도 이 영화가 굉장히 훌륭하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 순간에는 맞습니다. 보면서 이게 진짜 네네. 각본을 치밀하게 짰다는 게 정말로 맞아요. 티가 났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영화에서 제일 신기한 게 뭐냐면은 그런 거예요. 이제 캐릭터들이 분명히 되게 중요한 캐릭터야. 예를 들면은 엄마의 이제 남자친구 케빈 있잖아. 네네. 걔가 거의 이제 초중반까지 거의 이제 이 모든 미스테리를 이끌고 나가는 주요 인물이에요. 얘가 맞아요. 진짜 엄마의 남자친구인가? 아니면 엄마랑 정말 진짜 사랑인가? 사랑하는가? 아니면 첫 번째 용의자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이런 진짜 사기꾼인가? 아니, 전과자인가? 아니면 어. 엄마한테 뭐 접근을 했나? 막 이런 게 중반 이후까지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계속 그런 그거를 거죠. 끌고 나가는 그거를 밝혀내는 게 그것만 밝혀내면 이 모든 사건이 밝혀질 것처럼 느껴져. 그죠? 아니야. 근데 내가 신기한 지점은 뭐냐면은 어. 이 케빈의 등장 분량이 얼마 안 돼요. 생각보다. 얘는 정보로 존재해. 그러니까. 그런 카톡이나 카톡이 아니죠. 메시지나 메일이나 뭐 전과 기록 뭐 이런 걸로 존재를 하는데 얘 존재감이 네네. 존나 큰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등장은 진짜 거의 카메오가 다니엘 헤니 수준이에요. 등장하는 거 보면은 잘 몇 컷 안 나오거든. 그 막 나와도 멀리 흐릿한 뭐 이런 CCTV 맞아, 영상으로 CCTV. 나오고. 그런데도 맞아요. 얘 존재감이 큰 게 이렇게 사람이 정보로 존재하는데 이렇게 존재감이 클 수 있구나라는. 맞아요. 왜냐하면 그 엄마가 찍어 보낸 듯한 그 사진 사진들. 사진 안에서 그 아저씨가 비둘기를 같이 사진을 찍은 장면이 너무 임팩트 있더라고. 너무 멋있더라고. 그게 무슨 개소리? 아니 뭐 멋있을 수는 있는데. 아니 너무 임팩트가 있었다 그 사진이. 약간 동물 조련사처럼. 비둘기 한 방울이 된 것 같은. 네네. 근데 나는 그 네네. CCTV에서 네. 그 엄마와 그 케빈의 그 자물쇠 거는 그 영상을 보게 됐잖아. 맞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케빈이라는 아저씨가 그 전과자긴 하지만 전과자라서 이렇게 계속 안 좋은 시선, 의심의 시선으로 그렇죠. 엄마를 어떻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의심을 거기서 무릎을 꿇으면서 이렇게 프로포즈를 한 장면을 보고 내가 갑자기 그 장면을 딱 보자마자 나도 이 편견에 휩싸여서 맞아. 전과가 범죄자에게요. 있다는 편견이 있어서 또 내가 또 이게 실수를 했네 싶어서 좀 머쓱하긴 하더라고. 그 전에 특히나 엄마에 대한 가짜 뉴스가 막 쏟아졌잖아. 그러고 나서 그걸 보게 된 거니까 엄마에 대한 존재를 의심했던 나 자신 플러스 아저씨에 대한 의심을 가졌던 나 자신 다 포함해가지고 막 몰려오면서 막그 준보고도 실제로 그런 대사를 하죠. 진짜 찐사랑이었구나.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 리얼 러브였구나. 그러니까 막 이러면서, 그 뒤에 막 약간 그 납치 당하는 영상도 나오고 하니까 맞아요. 둘의 사랑 자체를 의심한 내가 잘못이었구나. 우리가 쓰레기였나? 우리만 쓰레기였나? 나만 쓰레기였어?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맞아요. 근데 이제 사진에 나온 여자가 엄마가 아니었네? 이거를 개반전? 개 소름 돋으면서 그렇죠. 다시 의심. 저 범죄자 다시- 새끼 그러다. 다시 저 범죄자 새끼 내 일할 줄 알았다 이 나쁜 놈 새끼 내 전까지 할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그러면서 이놈 하여튼 안 돼 사람이 하나도 알지를 못했군요. 진실을 그러니까. 파악하지 못했어요. 사람이 안 변해 뭐 이러면서 진짜 바로
그 케빈이라는 사람에 대한 평가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바로. 일일비 하는 거지. 막 손바닥 뒤집듯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내가 그 진심을 곡해서 죄송합니다. 막 이랬다가. 이 영화를 보는 관객들이 다 이 영화에 놀아나는 거야. 맞아, 우리가. 맞아. 진짜. 그만큼 훌륭한 어떤 서사였다. 이야기 전개였다. 이게 그러니까 딱 지금 정락터님이 아주 좋은 포인트를 말씀하신 게 이게 서치 1편에도 보면은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이제 막 이제 딸이 실종되고 이제 이게 공론화되고 이제 막 차가 이제 뭐 버려진 차가 발견되고 그랬을 때 막 그렇죠. 뉴스들이 퍼지면서 막 SNS 같은데 막 그런 게 나온단 말이야. 아빠가 딸을 죽였다는 뭐 그런 맞아. 루머라든가. 맞아. 그럼 뭐 이상한 그 전까지는 그런 얘기를 막 했었어. 딸이 가출을 한 걸 수도 있다. 그치.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막 이제 죽은 것 같은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버려진 차 이런 거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치. 아빠가 죽였을 것 같다. 막 이런 그렇지. 얘기가 나오다가 막 그런 식으로. 맞아. 그런 장면들. 그리고 약간 그 가짜 뉴스나 뭐 아니면 그런 약간 미디어에 대한 그런 좀 비판 그렇습니다. 그런 게 있다면 이 편은 조금 그런 게 조금 약한 편인데 그래도 그런 게 들어가 있는 게 계속 이제 엄마에 대한 뭐 그런 옛날에 뭐 무슨 옛날 이름을 뭐 신분을 바뀐 세탁했다. 신분을 세탁했고 뭐 그게 법원에서 무슨 이제 봉인돼 있고 봉인되어 막 있다. 그런 게 나오니까 그걸로 막 억측이 쏟아지잖아.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우리도 이제 현대 이제 뉴스만 보면 그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네네.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은 네네. 굳이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뭐 그런 좋습니다. 것들.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 대한 이제 그런 우리 정락터님도 봐. 그냥 범죄자 그런 단편적인 정보만 접하고 욕을 하다가 사실은 찐사랑인 것 같으니까 또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싹 바꿨다가 또 내가 잘못했다 하다가 근데 또 그게 가짜인 것 같으니까 또 내 마음을 그럴 줄 바꿨다가 알았다 하면서 이런 기레기 같은 아유 지금 아니 저는 마음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한 거지 댓글을 달거나 뭐 하지는 않았어요. 댓글 안 달았어요? 안 댓글 달았어요. 단 거 아니에요? SNS에 아니야. 그 공유한 거 아니에요? 공유? 아니야. 그렇군요. 언젠가 네 컴퓨터 내가 털어본다 그러면 뭐 극장 안에서 쓸 수는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요 좀 정당한 비판 뭐 그런 것들이 왜 1편에는 되게 세게 들어갔었거든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막 네. 1편에서 딸이랑 사실 뭐 안 친해서 잘 모른다 그러는 애들이 나중에 이제 막 뉴스 타고 그러니까 내 절친이었다 걔는 그러면서 절친이었다 그러고 막 그 지랄하는 그 약간 가식적인 그거 스파이더맨의 금마 같은 그런 느낌 아니야? 그치 그 스파이더맨 친구게 그 네네. 아무튼 그 중에 이제 제일 악의적인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남자애 찾아가서 막 때리고 그렇지. 싸우잖아요. 맞아요. 또 싸우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 뭐 되게 좋은 포인트였다. 그래서 우리 정닥터가 그런 기레기의 적나라한 모습, 그런 대중의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방금 그런 실제로 포인트였어요. 몸소 예. 경험했다. 지금 방금 야누스의 얼굴처럼 보여줬지 않습니까? 야누스가 아 그런 척 한 거죠. 마음속으로만 그랬다. 존나 진심이었는데 누가 봐도. 진짜 그런 거는 진짜 좋았어. 응. 그죠? 어떤 각본이 정말 훌륭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보는 관객들이 막 거기에 몰입을 해가지고 막 의심을 했다가 막 아이고 아니었구나 미안하다 했다가 막 금세 또 손바닥 뒤집듯이 시끄러울 줄 알았다 하면서 또 막 이렇게 그 왜냐면 몰입하게 엄마랑 되는 걔랑 이제 그 메시지 주고받은 거 보면 막 자기가 이제 막 그 케빈이 사실 뭐 자기 전과가 있다는 걸 고백을 네네. 하면서 막 그러면 맞아요. 약간 찐사랑 같은데. 그러다가 나중엔 진짜 프로포즈에서는 진짜 정락터처럼 진짜 너희는 맞습니다. 사랑이었구나. 네 나중엔 내일 할 줄 알았다 그러면서. 예, 관상이 처음부터 좀 나쁜 놈 같다. 사기꾼 사이더라 그렇습니다. 캐릭터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보자면은 네. 하베르 라모스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고 싶은 게 하베르. 이게 확실히 말씀하신 것처럼 심부름 앱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당근마켓 같은 건가 그죠? 뭐 당근마켓에도 뭐 해주세요 이런 거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콜롬비아라는 장소의 어떤 그 약간 멀리 떨어져 있는데 사람을 고용해 가지고 쓰는 이런 것들 굉장히 좀 신선한 설정이면서도 약간 그런 식으로 캐릭터를 등장시키는 부분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굉장히 좋았는데 그러니까 원하는 정보를 노트북 하나로 내 방에서 다 알아낼 수 있는 어떤 발전된 기술의 편리함 이런 거를 너무 잘 보여주는 작품이잖아. 이 작품이. 맞아요. 그런데 동시에 그것이 가지는 물리적인 한계가 주는 답답함 이런 것도 너무 잘 보여주는 거야. 아무리 여기서 거기 CCTV를 다 들여다볼 수 있고 막 거기에 뭐가 있는지 다 볼 수 있고 관광지가 뭐 있는지 다 검색할 수 있어도 결국에는 거기 CCTV를 이제 확보를 하려 그러면 누가 사람이 발로 걸어서 가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런 물리적인 한계. 이런 것들을 되게 잘 보여주는 게 캐릭터가 하베르 라모스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좋았던 게 이게
실시간으로 소통을 막 하고 있어. 네. 그 하비엘 아저씨하고 소통은 네. 하는데 뭔가 중간에 멀다 보니까 신호가 뚝뚝 끊기는 이런 포즈를 일부러 계속 줘. 뭔지 알죠? 사실은 일부러 넣지 않으면 그런 게 있을 필요가 없는 어떤 연출이거든. 그렇죠. 거기 뚝뚝 끊기는 그러니까 의도적인 연출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하고 여기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고 아무리 실시간으로 이렇게 얼굴 보면서 소통하고 있고 내밀한 이야기를 처음 보는 사람인데 하고 있지만은 네. 물리적인 한계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를 너무 잘 보여주는 그런 어떤 장치였고 인물이었다. 그런 생각이 좀 그게 들었어요. 사실 우리 방송도 그렇죠. 우리 사실 옛날 같았으면은 그렇죠. 무조건 모여서 같이 녹음하든가 해야 돼. 사실 우리는 그렇지. 지금 뭐 신봉삼은 대구에 있고 뭐 그렇습니다. 우리 뭐 각자 서울, 경기도 뭐 이렇게 다 떨어져 있는데 그렇습니다. 한날 한시에 방송하고 그리고 우리 가끔 또 이렇게 인터넷이 버벅거리면 또 화면이 멈추고 그럴 것들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참 여러 가지 공감하는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보면서. 맞아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음. 이런 것도 있었지. 예를 들면은 뭐 에이전트 박 있죠. FBI 네. 에이전트. 네. 그 요원한테 뭔가 자기가 이제 신고서를 막 작성해가지고 보내줘야지 자기가 수사를 시작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네. 막 써가지고 보내줬더니만 서명이 안 됐대. 그래가지고 서명해가지고 또 막 보내줬어. 근데 또 한 4시간 지났는데 반응이 없어. 막 이러니까 막 그 약간 시간적인 딜레이 이런 것까지도 굉장히 좀 잘 활용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거리의 어떤 뭐 거리감이라든가 네. 그리고 막 아무리 이렇게 소통할 수 있어도 시간적인 딜레이라든가 핑이라든가 막 이런 여러 가지 장치를 중간에 끼워 넣으면서 네. 약간 내가 아무리 많은 정보들을 다 수집할 수 있어도 결국에는 이게 한계가 있다라는 거를 감정을 관객들한테 굉장히 잘 전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1편에서는 그 데이비드 킴이 어른이다 보니까 네. 그렇죠. 얘가 이제 물리적인 한계가 있더라도 막 맞아. 자기 혼자 차 타고 나가든지 아니면 맞아요. 자기 돈을 이용해서 뭐라도 할 수 있었는데 그렇죠. 요번에는 이제 미성년자에다가 이렇게 뭐 돈도 없다 보니까 맞아요. 이게 할 수 있는 그 한계가 좀 더 이렇게 많이 명확하지. 명확하게 이제 한계가 더 많이 쳐져 있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맞습니다, 돈 줄어드는 걸 계속 보여주잖아. 이렇게 아, 인구가 맞아요. 줄어드는 거. 그런 표현들도 되게 디테일이 좋더라고요. 네, 네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비상금 쓰라고 넣어준 돈이 말씀하신 것처럼 명확하게 명시가 딱 되어 있으니까 잔고 안에서 사건은 해결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심부름 센터 그 페이지 들어가가지고 사람 고용하려고 그러는데 1시간에 45불 이런 사람 못 쓰는 거야. 확 낮춰가지고 8불짜리 아저씨 이 고용한 거잖아. 근데도 아저씨를 계속 쓰면 쓸수록 이제 뭐 65불인가 처음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씩 근데 떨어지고. 거기에서 8불씩 이렇게 떨어지면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마치 이런 느낌이 게임을 진행하는 것 같아요. 한정된 어떤 시간과 어떤 이런 조건과 돈 안에서 막 이거 사건을 해결해야 될 것 같은 막 게임을 진행하는 것 같은 느낌도 퀘스트를 이렇게 완료해야 될 것 같은. 맞아요. 그런 것들도 굉장히 조금 긴장감을 높여주는 좋은 장치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물리적인 것, 뭐 시간적인 것, 딜레이, 뭐 아니면 금전적 제한 등 뭐 여러 가지 되게 디테일과 연출적인 기술들을 이 노트북 화면일 뿐인데 그 안에 되게 잘 담아냈다는 생각이 영화 보는 내내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제 딱 적절하게 딱 뭐 초반에 그런 거 있잖아. 친구들이랑 막 파티하고 하면 뭐 산다고 쪼르륵쪼르륵 돈 떨어지고 돈 떨어지고 돈 떨어지고 맞아요. 이제 나는 그 제일 놀랐던 거는 그거였어 이제. 네. 나 집에 개판이 됐잖아. 또 청소업체에 또 그걸 또 쓰는 맞아요. 거야. 그런 거. 나도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고 뭐 아무튼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 되게 진짜로 1편에 비해서 그런 좀 뭐랄까 좀 그런 연출적인 창의력 이런 것들이 저 진짜 고민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맞아요. 2편이니까 사실 새로운 걸 짜내기가 더 힘들었을 거 아니야. 그치. 1편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진짜 말씀하신 대로 좀 공을 많이 들인 부분이 같았다. 진짜 마른 걸레 짜내듯이 짜냈을 거예요. 요번에 뭐 구글 기능 같은 걸 좀 많이 보여주더라고. 맞아요. 그런 거 관련해서도 진짜 이 하비에르 라모스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좀 잘 활용되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이 좀 들었고 또 동시에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 이제 기능적인 면이 하비에르 라모스가 그런 기능을 했다고 하면은 또 감정적으로 봤을 때는 좀 자신한테 부재했던 아버지와의 소통이라는 감정을 좀 대리체험하는 것 같은 느낌을 조금 하비에르 라모스가 좀 주지 않았나 이 캐릭터가. 딱 아버지 나이라서. 맞아요. 그런 부분도 좀 인상적이었어. 실제로 자기 아버지도 완전 어렸을 적 이후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 이 네. 준버그가. 근데 심부름 앱을 통해 가지고 처음 알게 된 이 하비에르라는 사람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똑같거든 사실 자기 아버지하고 이 그치. 아저씨하고 그죠? 그런 것도 그렇고
그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처음 만나는 이 아저씨한테서 이 하비에르라는 인물한테서 아버지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또 하비에르도 뭐 앞에서도 좀 말씀드렸지만 너를 보니까 내 아들 보는 것 같다라면서 좀 내밀한 얘기를 하는 좀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 전개를 통해 가지고 서로 이제 사소한 갈등을 겪고 도와주고 깊은 이야기 나누는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 이질감과 동시에 약간 묘한 설득력을 준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아버지같이 느끼는 부분이 이질적으로 다가오면서도 그래 왠지 아버지처럼 느낄 수도 있겠다. 저 있겠지. 순간에 그런 설득력도 되게 좀 잘 주는 인물이 아니었나, 캐릭터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그래서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하베를 보면서 이 영화가 그러니까 원 제목이 미싱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칭 2가 아니고 미싱인 이유가 이제 예를 들어 그거야. 이제 하비에르랑 나도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비에르는 아들을 지금 잃은 상태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락을 안 하고 그리고 이제 맞습니다. 준 같은 경우에도 엄마를 잃은 상태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죠. 이제 감정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잃어버리기도 했지만 그 전에 이제 둘이 감정 교류 같은 게 이렇게 끊어져서 이제 잃었다. 그렇죠. 가족을 잃었다. 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미싱이라는 그리고 또 마지막에 이제 뭐 마지막 반전이 이제 아빠의 정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싱에 부합하는 좀 그런 문제라고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비에르가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도 좀 이 사람이 그러니까 남자 그 케빈보다는 더 많은 등장을 했지만 어쨌든 이분도 이제 좀 거의 데이터로 등장을 많이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다. 보면서 이제 이 사람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미싱에 대한 좀 핵심적인 키워드 그러니까 미국 좋아하는 내가 항상 말하는 미국이 이제 워낙 이제 개인주의가 강하다 보니까 항상 가족을 영화에서 강조하죠. 영화에서만 존나 강조하잖아. 그러니까 그거에 이제 좀 딱 알맞는 요 두 사람을 대비시켰다. 뭐 그렇게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굳이 미싱이라고 이제 따로 지은 이유가 그렇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미싱이라는 게 미스라는 단어가 또 그리움이라는 어떤 함의도 있잖아. 거기 보면은 그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자기가 어려서부터 자기한테 없었던 아버지에 대한 뭐 그리움. 그죠? 뭐 그런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또 미스가 또 실수라는 뜻도 있으니까 또 굉장히 우겨 넣으려면 다 우겨 넣을 수 있겠구나. 영어 영문학과에 다니시는 우리 화중인 등장하셔가지고 하나도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야기는 막 이런.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다 또 적용이 되는 게 이게 처음부터 엄마가 숨겼던 비밀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제 가정 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항상 그 딸은 아버지를 추억할 때 그 아버지와 함께 있던 그 영상을 막 돌려보면서 막 그리워하죠. 그걸 보면서 아버지를 그리워하는데 그 뒷 영상을 엄마가 조작을 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잘라낸 거잖아요. 맞아요. 엄마와 아버지가 다투는 장면을. 그거를 이제 조작된 정보를 가지고 미싱된 정보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일이 또 벌어지게 됐고. 미싱 링크. 잃어버린 거예요. 거의 뭐 우리 오늘 김수풀 한 명 없을 뿐인데 이 방송 수준이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나요? 대단한데요. 거의 뭐 동물농장이었는데 평소에 우리 방송이. 오늘 굉장히 거의 정동진의 무비피아 무비토피아 같은 그런 느낌으로 갑니다 오늘 방송이. 네네.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나는 또 여기서 1편부터 근데 1편에 비해 아쉬웠던 게 뭐냐면은 1편 이제 처음 오프닝부터 보면은 이제 이렇게 쭉 영상이 나오잖아. 이제 엄마랑 같이 했던 추억들이랑 하면서 그러니까 나는 이 기계들 이렇게 IT 기계들에서 이 감정이 느껴지는 부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되게 차가울 것 같지만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탁 이제 옮긴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사진을 지울 때 약간 머뭇거리는 마우스 커서 이런 거 막 그런 걸로 감정이 존나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편에서 진짜 그 앞에 오프닝 부분은 진짜 공들여서 만들었잖아요. 네네. 거기서 이제 엄마가 집에 오는 날 이렇게 뭐 스케줄을 해놨잖아 병원에 입원을. 그걸 이제 조금 뒤로 미뤘다가 또 뒤로 미뤘다가 나중에는 삭제를 하잖아. 그 삭제를 하는데 느껴지는 그 감정들. 맞습니다. 그런 거 2편에서도 이제 그런 비슷한 부분들이 좀 나오기는 하는데 조금 맞습니다. 약해요. 예를 들면 뭐 아까 말했듯이 엄마가 이제 뭐 다른 이제 준한테 사랑한다 그랬더니 타자로 엄마한테 나도 사랑한다고 쳤다가
탁탁탁 지우고 그냥 좋아요만 누르잖아. 좋아요를 누르잖아. 그런 왜냐하면 식의 지금 좀 감정을- 싸워서 삐져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약간 안 좋은 상태니까. 그런 식의. 난 좀 그 1편에 그런 게 맞습니다. 되게 좋았거든요. 그런 아이, 이런 차가운 이런 윈도우 화면에서 내가 이런 따뜻함을 이런 슬픔을 느끼다니. 그런 거 있잖아. 죄송한데 사람들한테서 그런 좀 따뜻한 감정을 느끼세요. 인간은 믿을 수 없어. 확실히 그런 게 있었어. 그 1편에서도 데이비드 킴이 그러니까 딸이 뭐 만약에 이제 나중에 그 사진을 보고 뭐 힘들어 할까봐 아니면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뭐 엄마에 관련된 뭐 킴의 그 무슨 요리 레시피 관련된 영상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 영상을 이렇게 뭐 딸이 볼까봐 아니면 뭐 그런 걱정 때문인지 그걸 지우더라고요. 이렇게 자기도 그러니까, 아쉬워하면서 본인이 숨김. 이제 이렇게 딸이랑 그런 걸 대면하기 두려우니까 흔적을 좀 지우려는 그런 게 있었죠. 그래도. 숨김이죠. 검색에서 숨김 이런 하이드. 식으로 맞아, 이제 맞아. 하이드로 바꾸는 거지. 근데 맞아요. 왜냐하면 그때도 이제 1편에서 이제 계속 그 딸과의 사이가 그러니까 겉으로는 좋았는데 계속 안 좋았고 서로 숨기는 게 많았던 게 아버지가 이제 죽은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했었는데 아버지는 그래서 이제 딸이 다칠까봐 이제 그런 정보조차도 다 숨겼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계속. 이게 우리는 평소에 숨김하는 용도가 좀 다른데 그죠? 난 안 그렇죠. 숨기는데. 난 내 컴퓨터는 나만 쓰니까요. 그렇군요. 저도 이제 혼자 살다 보니까 숨기지 않는군요. 당당하게. 근데 나 당당하게. 진짜 그래 말 나온 김에 내가 부탁이 있는데 내가 혹시 무슨 일 나면 내 노트북은 보지 말고 그냥 처분해 줄래? 제발. 불질러? 바로 불질러? 아니 그냥 뭐 어디 강에 던지든지 뭐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이 오늘 방송에 김수풀님 빼고 3명이니까 돈결이 느낌으로 우리 3명 중에 한 명이라도 죽게 되면은 제일 먼저 장례식장 다 필요 없고 집으로 달려가서 PC부터 불태우는 걸로. PC 아니 네가 죽는 게 아니고 실종이 되면 찾아야겠다 이거를. 니 잘 생각해봐. 니가 실종됐는데 니 컴퓨터를 뒤지길 바래요? 어때? 그냥 죽을래? 어떡할래? 나 뒤져도 상관없는데. 그래요. 당당한 모습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래 죽는 거보다 낫다 얘기하고 이거지. 오늘 정리해야겠다. 오늘 밤에. 오늘 밤에 정리해. 그렇게 닥터정의 컴퓨터는 처음 산 상태가 되었다고 한다. 새거 완전 새거. 하드 포맷. 하드보면. 맞습니다. 워낙 우리가 컴퓨터 같은 것들을 이제 막 생활에 밀접하게 다뤄온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네. 거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우스에서 느껴지는 감정이라던가 그죠? 네. 파일을 숨기는 거에 있어서 이 사람이 어떤 심정이겠거니 하는 그런 것들이 공감 가는 부분들이 이 영화에서도 이 편에서도 되게 좀 많았던 것 같고 뭐 예를 들면은 아빠 관련된 영상을 트림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반전이 밝혀지기 전에도 뭔지 알죠? 왜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끊어가지고 보여줬을까라는 생각에 처음에는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 아빠가 약간 병이 있어가지고 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불행한 기억은 잘라내고 앞에까지 행복한 기억까지만 딱 편집해가지고 딸을 위해서 이렇게 보관을 해왔구나 엄마가 이런 생각을 파일을 잘라내는 그 장면에서도 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신 PD가 얘기한 것처럼 마우스 클릭 하나하나에도 감정선이 느껴지는 공감이 가는 그런 연출들이 많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영상 안에서 그 아버지가 코피가 나서 이렇게 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뭔가 병이 있었나?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너무 그거 진짜 너무 트릭이야 진짜로. 근데 너무 그러니까 너무 트릭인 것 같아요. 아니면 혹시나 그 엄마랑 그 이제 부부싸움을 할 때 엄마가 이제 라이트로 이렇게 그거 있지. 한방 꽂아. 엄마가 사실 뭐 특수부대 출신 뭐 이런 아니야. 그러니까. 뒤에 보면은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 멍 지우는 화장법 이런 거 검색했잖아. 검색한 게 아빠였던 거야. 아빠가 엄마한테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사실 도망갔다. 자료가 봉인돼 있는 것도 씨발 뭐 특수부대 출신이어서 뭐 그런 건 줄 알았어. 약간 탐 크루즈처럼. 원빈처럼 뭐 그런 거. 그렇군요. 북파 공작원. 여기 미국이지 참. 그래가지고 엄마가 캠코더 또 부서질라 그러면 애가 찍고 있잖아. 가만히 놔둬 그러면 손만 이렇게 엄마가 슥 틀었는데 아빠가 쫄아가지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막 이러면서 막 코피 줄줄 나고.
근데 약간 그런 거일 수도 있지. 음. 그 마약을 못 끊고 계속 하고 있다는 설정이 좀 그러니까 있었으니까. 약 때문에 코피가 난 거잖아요. 약 때문에 맞아, 코피가 맞아. 좀 난 것 같은 그런 장치들도 굉장히 치밀하고 효과적이었다. 그죠? 맞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영화 반전이 그러니까 나는 진짜 정말 진짜 재밌게 보다가 아니 막 엄마의 뭐 과거 정보가 잠겨 있고 뭐 그 뭔가 옛날에 다른 신분이 있었고 막 이런 게 나오잖아. 아니 이거 도대체 뒷수습을 어떻게 하려고 이게 도대체 무슨 원인으로 맞아. 그렇게 되나라고 생각. 아 진짜 재밌는데 이거 마지막에서 존나 허황된 얘기나 진짜 내가 얘기한 특수부대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닌가 했다. 그런 거 나오는 거 아닌가 했는데 그렇죠. 마지막 반전으로 이제 뭐 아빠가 이제 뭐 가정 폭력을 해서 이제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고주한 거잖아요. 신분을 바꾸고. 그렇죠. 아니 이렇게 그럴싸할 수가 라는 생각을 존나 맞아요. 그 미국은 또 그런 게 아마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돼 있을 테니까. 그렇죠. 가정 폭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보호법 어떤 같은 거 보호법 이런 것들이. 그리고 또 친구인 변호사는 심지어 그쪽 그걸 도와주는 그 변호사였고. 막 딱딱 맞았더라고요. 진짜 그죠? 모든 게 진짜 딱딱 맞았더라고. 약간 소름이었어. 그래서 마지막에 신분을 숨기고 이제 다른 지역에 와서 살고 있다 보니까 친구가 하나도 없는데 유일하게 있는 친구가 그 변호사 이모였고 그 변호사가 결국에 그 상담을 도와준 변호사였어. 이게 너무 하고가 짝짝 맞는 그러니까. 거야. 그죠? 소름 돋더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1편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딸이 이제 뭐 이렇게 돼서 이제 절벽에서 추락해서 근데 사실 씨발 나는 저게 살아있는 게 살짝 어거지 같은 거예요 마지막에 보니까 그래요? 조금 그런 게 있잖아. 절벽에서 떨어졌고 근데 이제 며칠 폭우가 밑에 와서 한- 좀 견뎠다 뭐 그런 거잖아. 한 4, 5일 지났는데도 그렇게 아니야 살았나? 거의 일주일 왜냐하면은 2주? 2주 가까이 어. 왜냐하면은 거기 이제 그 마지막에 그 범인이 잡히고 나서 일주일 뒤에 취조하는 과정이 나와요. 맞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오래됐단 말이야. 이 살아있는 게 좀 어거진데라는 생각이 좀 했어요. 그래서 좀 그렇게 아구가 딱 맞아 들어간다는 느낌 아니었는데 이번 2편은 진짜로 이 모든 그런 거 있잖아. 김전일처럼 마치 명쾌하게 모든 수수께끼는 해결됐다. 이런 식으로 사건은 해결됐다. 와 정말 한 점 의혹도 없이 다 끝났다.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네. 이거 우리 신 PD가 영화를 보고 와가지고 이거 개연성을 이거 지적하지 않는 작품이 많지 않은데 그죠? 그러니까. 하지만 지금 방금 좀 지적하려고 그랬지롱.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아우 지독하네 진짜. 지독해. 아니 네네.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괜찮았지만 부분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 예를 네네. 들면은 콜롬비아에서 영화 찍는다고 애들을 섭외해가지고 막 애들이 막 납작 솔직히 앵간한 빡대가리 아니면 카메라도 없고 있잖아.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잖아 사실은. 근데 심지어 그런 얘기를 하잖아. 엄마 역할을 했던 배우 있잖아. 뭐 바텐더도 하고 배우도 했던 그 여자 배우가 나중에 혼자 도망쳐가지고 입국하다가 걸려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 카메라도 없고 이런데 지금 영화 촬영한다는 얘기를 믿었냐고 막 경찰들이 물어보니까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남자 정말 비전 있다 하면서 대박이다 하면서 이런 대사를 하잖아. 대박인데 막 하면서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아니 그런 대사를 하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그래 오히려 진짜 완전 새로운 어떤 시도구나라고 생각해서 좀 수긍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약간 이 영화하고 겹쳐 보이는 부분이 있더라고. 그래요? 뭔지 알지? 이 영화가 기존의 영화들하고는 정말 완전히 다른 방식의 연출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주는 시리즈잖아, 이 영화가.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런 영화를 그 서치 1을 봤던 느낌으로 그런 영화를 찍는 건가라고 생각했던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냥 정신머리 없는 것 같아. 그냥 내가 없어. 내가 순진해 그냥 좀. 그렇습니다. 그 여자나 씨, 그 애들이나 씨 전부 다 비용신들이 아주 그냥. 그런 사소한 개연성이 조금 걸렸지만 그 정도는 충분히 그냥 사소하게 넘길 수 있는 부분이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도 아쉬운 부분이 좀 좋습니다. 네. 그 후반부에 이제 모녀 사이에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이 네. 뭐 뭔가 컨텐츠 속 이야기였던 것처럼 약간 묘사되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야, 이거를 보면은 이제 약간 뭔가 아예 일어나지 않았던 일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아니 근데 그 아니면, 프로그램 자체가 그거잖아. 그러니까 실화 바탕. 언픽션. 일이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영화로 그냥 봤을 때, 그러니까 일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이제 언픽션이나 이런 프로그램에 재현되었던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약간 애매모호하게 보여주기도 했어. 이게 확실하게 이렇게 답을 주지는 않았었어.
그래가지고 좀 모호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다. 저는 굳이 다 끝난 마당에 마지막까지 저런 애매한 반전 비슷하게 파리의 연인. 이렇게 파리의 연인. 보여줘. 아씨발 꿈 약간 이런 느낌이죠. 재벌집 막내 아들, 재벌집 막내 아들. 알고 보니 드라마 막 약간 이런 거 뭔가 그 비슷한 요소라도 넣는 것 자체가 아니 물론 이거를 시간이 다 겪었는 일이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실화로 만들어 하는 걸 알고 있지만 만들었는 것 같긴 하지만 그러니까 약간 뭐 애매모호하게 뭐지? 약간 자연스럽게 넘어가 버리니까 굳이 요런 씨발 꿈 아니면 여기 드라마였어 이런 장면까지 굳이 필요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파리의 연인으로부터 시작된 유구한 전통이 있는 이제 그 재벌집 막내 아들로 또 최근에 이 한국 관객들이 좀 충격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엔딩 그러니까. 거기에서 온 약간 트라우마다 내가 봤을 때 이것은 그런가? 그러니까 사실은 딱 끝났는데 정확하게 살아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너무 당했나? 너무 당하다 보니까 마지막까지 뒤통수를 치려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네네. 저는 차라리 그 마지막에 그 1편에서 그 딸이 어느 정도 회복돼서 아빠랑 함께 웃고 있는 사진 한 장 딱 보여주는 엔딩. 그거가 이제 뭐 SNS 같은 데 올라가 있는 그런 게 이제 더 여운이 남고 뭐 더 좋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2편에서는 요것과 비슷하게 그 좀 뭐 자세한 설명이나 긴 설명 없이 하베르랑 아들이 이렇게 약간 서로 화해한 듯한 사진을 맞아요. 이렇게 한 장 이렇게 또 보여주는 장면이 2편에도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요런 장면으로 그냥 더 훈훈하게 엔딩을 했어도 됐을 것 같은데 굳이. 노트북 바탕화면 보니까 엄마하고 딸하고 새로 찍은 사진이 있더만 뭐. 뭐 있긴 있던데. 뭐 하여튼 약간 혼선이 있었다. 약간 그것 때문에. 그것 맞아요. 때문에 약간 기분 나쁠 뻔했어. 저거 이거는 진짜 다- 피해의식이다 저거는. 이거는 다 재벌집 막내 아들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다 송중기 때문이다. 근데 나는 그런 건 좋더라고. 이게 뭐냐면은 네. 세계관이 연결되는 부분이 또 재밌긴 하더라고. 그치. 그걸 통해 가지고 그죠. 그 서치 언픽션. 1하고 서치 1하고 서치 2가 영화가 이 서치 2 시작할 때 보면은 나오죠. 언픽션 그 드라마에 서치 1 내용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네. 실제와 드라마 뭐 이러면서 비교하는 게 나오잖아. 맞아. 실제 뉴스 사건하고 옆에 드라마에 다른 배우가 연기하고 있는 똑같은 장면이 막 이렇게 비교되면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약간 그 이제 전작 세계관하고 이 세계관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등장인물이 막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되게 그런 거 재밌었고요. 되게 좋았고 약간 그 주인공이 여러 가지 사건 이제 실마리 찾아가는 인터넷 창에서 이번 영화에서 네. 한쪽 옆에 가십 뉴스 같은 게 막 쫙 나오거든. 그 중에 막 그런 뉴스들이 많다. 외계인 관련된 뉴스들이 엄청 많아. 그래요? 어. 그럼 3편은 외계인에 납치된 아빠? 뭐 이런 거? 그게 아니라 1편에도 그런 뉴스들이 많아. 그래요? 똑같은 뉴스들이 계속 나와. 보면은 뭐 그래? 정부 뭐 여기서 발표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 뭐 멕시코 상공에 무슨 푸른 구름이 막 이렇게 이런 뉴스들이 진짜? 여기 나와요. 근데 1편에서도 그 관련된 그 외계인 관련된 막 뉴스들이 가십 뉴스들이 막 그러니까 여러 개 막 떠 있어서 자세히 보면 안 보면 모르지. 근데 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세계관도 되게 치밀하게 연결해 놓은 것 같더라고. 뭐 이상한 이 또 드라마. 다른 영화랑 이어지는 거 아니야? 그런 것들도 보니까 이 영화가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저는 그 세계 자체가 좀 약간 가짜 뉴스가 좀 판을 치는 세계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느낌도 좀 주는 것 같아. 맞아. 그러면은 배너들이. 존나 현실 세계인데 그러면 그거. 그렇지. 그건 리얼리티지. 리얼리즘.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재밌었고 1편에서처럼 그 가족이 안 죽고 그 살아가지고 구출하면서 끝나는 나는 그 약간 엔딩이 반복된 것도 난 좋았다고 생각해. 솔직히. 우리 신비디는 뭐 그게 좀 너무 2주 지났는데 살아있을 수 있나 했지만 솔직히 이 영화 자체가 범죄 어떻게 보면 수사 이런 장르다 보니까 이게 계속 누군가 죽고 실종되고 이런 것들이 뭐 계속 뭐에 대해서 이야기가 진행되는 영화인데 마지막에는 그래도 좀 희망적인 제가 좀 그런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치요. 밝고 희망적인 어떤 근데 1편에서도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절대 살아올 수 없었을 것 같았던 딸이 살아오면서 귀환하면서 이렇게 영화가 끝났는데 2편도 어떻게 보면은 엄마가 총에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마지막 그렇지. 정말 극적으로
그죠? 그 애플 광고라고 해도 믿을 만한 그 장면 아주 훌륭한 장면이었죠. 뭔가를 굉장히 깨달은 듯한 준버그가 뒤를 딱 돌아서면서 캠코더를 딱 쳐다보면서 애플워치에다 대고 시리 911 전화해줘. 아니야 이러면서. 시리가 아니고 거기였지. 그 모니터. 그 모니터 소리가 그렇지 그쪽으로 넘어가니까. 맞아. 그 모니터에다 대고 있죠. 와 시리. 나는 그 장면에서 팀 쿡이 일어나서 박수 쳤어. 브라보! 브라보! 잘한다 브라보! 서치투. 멋지다 서치투. 바로 이거지. 그러면서 팀 쿡이 벌떡 일어났을 겁니다. 정말 그 장면에서. 와 나 나도 진짜- 소름이었어 그 장면. 진짜. 소름 돋았어. 근데 그런 식으로 조금 아름답게 이제 가족이 돌아오면서 죽지 않고 돌아오면서 마무리되는 것도 개인적으로 제 취향에 되게 딱이었고요. 그래, 맞아요. 따뜻하게 끝나야지 맞습니다. 이런 영화는. 그 마지막 시리를 통해 가지고 신고하는 장면도 되게 좋았어요. 나는 진짜 그렇습니다. 좋은 설정이었어. 그리고 굉장히 기발하고 그렇게 연결되기 위한 상황적인 설계도 치밀했던 게 뭔지 알아? 그죠? 여러 가지 염탐하고 빌드업을 계속해.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스마트워치로 신고한 건 아니지만 그치. 스마트워치 처음에 파티 와가지고 여기서 내 스마트워치 잃어버렸다고 막 남자친구가 계속 얘기하는 것도 떡밥으로 계속 뿌려놨다가 그렇죠. 막 여러 가지 검색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CCTV 그 관련된 사이트 알아내가지고 막 펴놓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빠가 돌아오게 되잖아. 맞지? 그런 어떤 상황적인 디테일들 그걸 연결시켜가지고 맞아. 마지막에 결국에는 그 상황에서 시리를 부를 수 있게 만든 거잖아. 빌드업을 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 대단하더라고. 나 진짜 그거 훌륭하다고 생각했고요. 진짜 그 빌드업은 정말 나는 진짜 이거면은 서로 이제 아이디어 대본 회의 하다가 마지막에 시리로 신고를 합시다. 감독이 벌떡 일어나. 브라보! 잘한다. 우리 조연출. 감독 어린이죠. 멋지다 조연출. 아니 그리고 이게 더 대단한 게 뭔지 하면 영화가 시작할 때 엄마가 시리야 준버그한테 전화 걸어줘로 시작을 했단 말이야. 영화가 그러니까 완벽한 수미상관이야 이게. 그것도 그냥 나온 게 아니네. 그냥 나온 게 아닌 거야. 그 완벽한 진짜 2시간짜리 애플 광고였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죠? 맞아. 정말 진짜야. 농담이지만 정말 훌륭했어요. 이거 이거는. 뭐 갤럭시도 다 되는데. 맞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었다. 네네. 저는 굉장히 이 부분 훌륭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네. 나도 되게 여담으로 그 이제 거기 이제 언팩션이라고 이제 그 드라마 약간 실화 탐사대 뭐 이런 느낌이잖아. 네네. 그러니까 옛날 네. 아니면 경찰청 사람들 뭐 이런 느낌. 경찰청 사람들. 근데 이제 네네. 걔 얘네가 이제 과거 시즌에 이제 그 1편의 사건을 다뤘었잖아. 그렇죠.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하면은 이제 요번에 또 이 사건이 이제 2편의 사건이 일어나서 이제 그걸 또 만들었잖아. 네. 내가 PD였으면은 이 새끼야 이거 소재 겹치잖아 이 새끼야 그러면서 내가 또 킬했을 것 같은데 야 그거 인터넷 뒤벼가지고 저기 가족 거 해킹해가지고 그 비밀번호 따가지고 한 거 이게 소재 겹치잖아 이게 재밌겠냐? 에이, 씨, 근데 서프라이즈도 그렇고 있죠. 네. 그런 프로그램들이 한 프로그램 내에서 보면은 방송이 시즌2 8화인가 그렇더라고, 요번 이야기가. 그렇죠. 마지막에 끝날 때 맞아. 알죠? 그런 거 보면은, 시즌도 많고, 회차도 되게 많기 때문에, 비슷비슷한 이야기도 다 끌고 모아가지고, 다 만들어야 된다. 뭐라도. 한 번 잘 됐던 건데, 그것도 잘 됐을 거야, 1편도. 맞습니다. 네네. 아무튼 뭐, 그거는 뭐, 그냥 방송인으로서 한번 헛소리 해봤고요. 네. 네, 그렇게, 예, 뭐, 이제 되게, 오늘은 진지한 소리, 뻘소리, 뭐, 골고루 많이 한 것 그렇습니다. 같네요. 예, 계속. 우리 김숯불 한 명 빠졌을 뿐인데, 이렇게 드래곤볼 드립이 쏙 빠졌다. 기름기 빠진, 닭가슴살처럼. 야, 그거는 빠지면 안 되지, 씨야. 지금이라도 빨리 생각해내보세요. 빨리 생각해, 드래곤볼하고 지금. 비슷했던 장면. 드래곤볼이든 드웨인 존슨이든 뭐든 하나. 드웨인 존슨 있어요. 드웨인 존슨 있어. 뭐. 그 아빠 역할로 나왔던, 제임스 역할로 나왔던 팀 그리핀이라는 배우 있죠. 예. 전작을 제가 살펴봤거든요. 네네. 센트럴 인텔리전스라는 영화에 나왔는데 그 영화의 주연이 바로 드웨인 존슨입니다. 개소름. 근데 역시나 여기 나왔던 배우들이 모두 그렇듯이 네. 거기에서도 비중 있는 캐릭터는 또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 이 배우가.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네네. 예, 좋습니다. 전 마지막까지 뻘소리를 한번 해봤고요. 네네. 그럼 좀 혹시 다들 이제 인상적으로 본 장면들이 있을 텐데, 뭐 인상적인 장면들 얘기하면서 마무리 한번 해보죠. 우리 봉삼 씨 뭐 인상적으로 본 장면이 있습니까?
저는 이제 네. 아까 우리 신비님 좀 이야기했던 장면인데 네. 이제 처음 콜롬비아 호텔하고 전화 연결이 됐을 때 네. 구글 번역기를 통해 가지고 소통하는 장면이잖아요. 그게 네네. 조금 인상적으로 다가왔는데 네. 어떤 의미에서 좀 인상적이었냐면 이게 기술의 편리와 또 그런 기술 때문에 더욱 가까워지지 못하는 어떤 우리의 어떤 약간 양면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다랄까? 이게 그렇게까지? 이게 뭐냐면은 네. 준버그가 네. 약간 스페인어 수업 시간에 공부를 좀 열심히 해둘 걸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서 그런 거 되게- 치곤 잘하던데. 그런 거 치고는 잘했어. 이제 써진 거는 막 읽을 줄 알고 기본적으로 네, 네. 이제 이런 거는 다 발음을 되는 것 받아 같은데. 적을 정도는 되겠지. 발음 받아 적을 정도는 되고 다 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거를 조금 더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은 그냥 구글 번역기 없이도 그냥 자기가 서로 소통이 됐을 텐데 네. 그런 수업 시간에 이제 스페인어를 열심히 배울 텐데 그거를 공부 안 하고 농땡이 칠 때는 약간 구글 번역기 있는데 뭐하러 이런 걸 공부해라는 어떤 그런 심리가 저변에 좀 깔려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수업 든단 시간에 말이죠. 제대로 공부를 안 해서 문제가 됐다는 그런 교조적인 꼰대 같은 그런 의견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냐면은 꼭 그게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꼭 언어가 아니더라도 수많은 분야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거 있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게 있으면 우리 뭐 방송 준비할 때도 그렇고 정보 같은 거 나무위키나 유튜브 같은 데 검색하면 다 잘 나오잖아 요즘에는 다. 그래가지고 그런 거 찾아가지고 볼 때는 되게 집중해서 봐. 보다가도 이게 돌아서면 까먹는 거야. 수많은 정보들을. 뭔지 알죠? 뭔지 압니다. 네. 되게 휘발성이야. 요즘 그런 어떤 지식이나 정보 같은 것들이 현대인들한테 되게 휘발성으로 다가오고 이게 늘 외우거나 기억하는 진짜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지식의 양은 오히려 더 점점 더 적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죠. 그런 어떤 현실을 요 장면에서 좀 저는 잘 느낄 수 있었어요. 아니 그걸 그렇게 확대해서 그런다. 아니 그렇게까지 교조적으로 굴어야 이제 속이 시원한가요? 죄송합니다. 뭐라도 조금 얘기해 보려고 하다가 내가 엄마 찾겠다고 그렇게 애를 써서 그렇게 했는데 그걸 내고 공부 안 했다고 지랄을 아니. 그런 지랄 공부 열심히 하라고. 아니. 기억력이 없다고 금붕어 대가리라고 휘발유 대가리라고. 저 공부도 안 할 휘발유 대가리.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이야기가 좀 이상하게 흘러갔네요.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아무튼 그 장면이 되게 조금 생각이 여러 가지로 많이 드는 장면이었다. 어떻게 보면 현대 사회를 좀 잘 보여주는 장면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알겠어. 혼자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네. 네네. 우리 정닥터님은 혹시 인상적으로 받는 장면 있을까요? 저는 뭐 인상 깊은 장면들은 뭐 앞에서 뭐 다 거의 다 얘기를 한 것 같고 이게 만약에 이제 3편이 이제 이게 나온다고 치면은 뭐 도대체 이 앞에서 인터넷 환경이나 이런 거에서 조금 더 나은 그게 뭐가 나올까 싶으니까 어떤 얘기를 또 새로운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인터넷 강국인 또 그 K 플랫폼인 카카오나 네이버 네이버 라인 라인 같은 거 재밌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카카오는 우리나라만 쓰니까 이제 그렇죠. 만들어질 리가 없고 네네. 대신에 이제 요즘에 또 각광받고 있는 챗 GPT 뭐 이런 거나 그렇죠. 그런 거 AI가 도입된 그 새로운 빙 마이크로소프트 검색에 이제 빙 뭐 그런 그렇습니다. 것들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딥페이크 같은 것도 활용할 수 있겠네요. 그런 걸로 그런 얼굴을 것들. 속인다든지 그렇죠. 조금 더 뭐 그런 일상에 더 가까워지고 있는 그런 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만약에 3편이 나온다면. 조금은 이제 한 몇 년 뒤에 또 그런 게 나오면 또 재밌을 것 같네요. 우리 정닥터가 소재 준 거 아마 제작진은 들었을 거예요, 이제. 헐리우드의 수많은 제작자들이 우리 방송을 또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럴 거면 영어로 해줄 거 그랬는데. 영어를 수업 시간에 잘 들을 걸. 아니야, 걔네가 번역기 써서 다 돌릴 거야. 그렇죠. 그거 보세요. 제가 이야기한 그 장면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장면이었다. 공부를 열심히 안 하니까 그 영어를 못 해가지고 영어로 방송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구글 번역기 돌려! 아무도 안 듣겠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소름 끼치게 4년 뒤에 또 저런 딥페이크 소재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인상적인 장면이라기보다 인상적이었던 점이 이 영화에서 네네. 저는 이제 항상 이거 1편을
1편을 볼 때는 안 그랬는데 2편은 뭔가 이제 빠르게 추적하고 뭔가 막 그러니까 약간 테이큰 같다 앞에서 좀 얘기 테이큰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찾아내서 널 죽일 것이다. 실제로 아빠를 실제로 아빠를 죽인단 말이야. 이게 사실 딸내미가 다 이제 우리 엄마를 가둔 놈 널 찾아 죽일 것이다. 진짜 딥하게 파잖아요, 정말로. 딥하게 파서 결국은 끝끝내 찾아서 기지를 그렇습니다. 발휘해서 이제 그 엄마가 찌르는 걸 또 유도한단 말이지. 이제 뭘 또 유도를 해? 아빠를 이제 선수 죽이게 이렇게 유도를 했단 말이죠. 그렇죠. 뭐 주도까지 해. 맞아, 아니 그거지. 이제 앞에서 시간 끌고 있으면 뒤에서 시선을 끌고 있으면 뒤에서 아하. 엄마가 네. 뒤에서 유리 드는 걸 봤을 거란 말이야. 이렇게. 좋아. 컴. 이렇게. 그래서 이제 네네. 약간 이게 진짜 21세기형 테이큰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이 참 아주 이제 새로운 시대의 스릴러 뭐 요런 작품들이 이제 뭐 또 이제 비슷한 거 나오면 이제 신선하다는 말을 듣기는 어렵겠지만 좀 더 이제 그렇죠. 다양한 이제 창작을 해서 좀 좋은 영화들이 맞습니다. 많이 나왔으면 요런 류의 영화들이 좀 천시한 영화들이 맞습니다.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겨저적인 얘기를 하면서 네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저희 뭐 이제 얘기 이제 할 거 다 해본 것 같고 총평하면서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정락터님 총평 한번 해주시죠. 네, 총평하겠습니다. 네. 맞은데 또 맞아도 아프네. 뭐야 왜 부정적이야 이렇게. 아니 뭐가. 1편에서 뒤통수를 그렇게 세게 후려 맞았는데 맞아요. 반전을 거듭해서 네. 2편에 맞았는데 또 맞았는데 어허. 또 많이 아프네요. 더 또 세게 제가 맞았나 보네. 좋은 의미로 어. 뒤통수 세게 맞았다 뭐 이런 아하. 의미입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제가 이제 총평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신 PD님. 자, 아주 교조적인 총평을 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신선함을 올리기 힘들면 완성도를 올리면 된다. 좋은 총평인데요. 뭐 좀 아주 좋아요. 아주 멋. 구태연하긴 하지만. 예.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구태연하죠. 총평이었어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봉삼 씨 총평 한번 해주시죠. 네. 네. 지리산 보고 있나? PPL은 이렇게 하는 거야. 팀쿡 사장님 보고 계시죠? 애플 광고 주세요! 이렇게 총평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팀쿡 형이 이 영화 보면서 얼마나 흐뭇했을까 진짜. 광고 진행시켜! 서치 3에 광고 진행시켜! 아마 그런 반응이 나오지 않았을까? 애플 내부에서. 그러니까 뒤에서 투자했을 수도 있어 이거. 그렇습니다. 또 우리 지리산에서도 그 이제 그 뭐지 뭐 에그드랍. 에그드랍을 애플 폰으로 이렇게 어플로 시켜 먹었어야 되는데. 시리아 에그드랍 시켜줘. 네, 지리산은 에그드랍 매장에서 너무 멉니다. 배달을 할 수가 없어요. 네네. 너무 멀리 왔네. 네, 그렇습니다. 네, 요렇게 이제 다 얘기를 해본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떻게 서치 2 다들 1은 보시고 2는 보셨는지도 모르겠는데 재밌는 네. 영화니까 못 보신 분들 뭐 저희가 이제 너무 스포를 많이 했지만은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못 네네. 보신 분들 있으시면 1편, 2편 다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맞습니다.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주 예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네. 주는 우리 이제 화면 중독 저를 제외한 십덕 멤버들이 좋아할 이제 스즈메의 문단속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스즈메의 문단속입니다. 좋으면서 소리 질러 임마. 채통을 지키시오. 네. 네. 간만에 하는 이제 간만에 아니죠. 슬램덩크가 있었습니다. 이거 슬램덩크는 일본 애니 하여튼 여러분 여기 토착 외구가 4명입니다. 셋입니다. 저도 아닙니다. 저 아닙니다. 네네. 예. 뭐 이제 너의 이름으로 이미 이제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하신 감독님인데 그렇습니다. 요 네. 또 신작으로 돌아오셨으니까 저희 네.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씹덕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찾아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기대해 주세요. 네. 네. 자, 이렇게 화면 중독 146회 서치 2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신 청취자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도 더욱 화면에 심하게 중독되어 만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